여기 커다란 나무가 즐비한 어두운 숲에 갑옷 무장을 한 중년의 남성이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지내오던 왕국을 떠나 혼자서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만 했죠. 왕국의 국경보안관이자 가디언으로 활동했던 그는 온갖 육체적 기술과 고유 마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살아남는데 필요한 원예 기술은 아예 없어 보입니다. 정착할 곳을 정했으나 몇 시간째 나무만 캐고 있다니요. 가디언이라는 명성이 울겠습니다. 나무 하나를 캐는데 성공한 가디언 김치복 씨는 금세 땅바닥에 누워 지나가는 구름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오랜만일까요? 우선 확고한 나무로 목재를 만들고 옆에 선반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인데요. 실외 온도가 1도라서 생각보다 추운 날씨일 텐데 잘 자는 것 같네요. 추운 것보다 지금은 배가 고픈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치복 씨는 나무에 열린 과일들을 수확하고 굶주린 배를 채웁니다. 이후에도 여유가 되는 만큼 나무 열매를 수확한 뒤 근처에 뭐가 있을까 산책 겸 정찰을 하는 모습이네요. 주변이 안전한 걸 확인한 치복 씨는 바로 정착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나무 자원을 풍족하게 얻기 힘든 지금에는 작은 집부터 시작하기로 하죠. 슬슬 밤이 되어오자 추워진 치복 씨는 급하게 아까 벗어둔 갑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낫네요. 야무지게 저녁도 챙겨 먹어주고 벽 뒤에 몸을 뉘어 두 번째 밤에 잠을 청하게 됩니다. 다음 날도 일어나자마자 집 짓는데 열중인데요. 아무래도 갑옷 때문에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재를 추가로 제작하고 집 안에 횃불까지 설치해주면 그래도 그럴싸한 작은 집이 완성되었네요. 다음날 원예 기술이 없어 효과적으로 열량을 채우기 힘든 치복 씨는 특기를 살려 근처의 사슴을 사냥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양육강식의 야생이니까요. 소중하게 사슴의 뼈와 살을 분리해줍니다. 그 이후 지붕 밑에 모닥불을 만들어주고 간단한 요리들에서 밥을 먹기로 하죠. 요리하기 전 주변을 치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한 끼를 해결하는 치복씨. 이제 힘이 좀 나는 치복씨는 잠자리도 침대로 업그레이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는 주기적인 식량 수급을 위한 농사도 시작했죠. 모닥불과 대화를 하며 휴식하는 치복씨. 혼자가 된 치복씨는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군요. 다음 날도 땅을 일구고 농사를 하는데 하루를 썼고요. 침대 위에서 자는 치복씨가 대머리로 보이는 오류도 발생했네요. 아직까지 완박은 아닌데 말이죠. 밖에서 밥을 먹던 치복씨는 식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간단한 간이 식탁과 의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곤 또 사슴 무리를 찾아왔죠. 본인이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강화 마법을 두른 치복씨는 보랏빛 오라에 감싸졌는데요. 사슴을 한 대 쳐보니 단 한 대만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심취한 치복씨의 뒷모습은 왠지 신나모이네요. 그런데 하필 고작 사슴 따위를 잡는데 능력을 사용해버린 치복씨 앞에 세력의 적군이 등장했는데요. 이 적군도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마법사 출신인 듯 보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 상대방은 마법을 시전하지 않았고 매번의 공격만에 쓰러지고 마는데요. 치복씨는 우선 자신의 침실을 수감용으로 바꿔 적군을 포획하는데 성공합니다. 정성스럽게 그녀를 치료해주고 급하게 집 옆에 공간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다시 침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감자를 옆동으로 이송하기로 하죠. 그리고 치복씨는 새로 배운 마법을 써보기 위해 또 사슴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변을 순식간에 얼붙게 하는 공격 마법이었죠. 더 세진다면 적들의 움직임을 한순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넓어진 집이 하나 둘씩 정리되어 가고 있을 즈음 다른 세력에서 아케인 물품 수집가들이 치복씨의 집을 지나다가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우와, 곰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보이네요. 가볼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구매를 할 수 있는 물품은 안 보이네요. 슬슬 농사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빨리 떠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네요. 타 세력에서 한 가지 의뢰가 들어왔고 적 세력 3명을 처치하면 이 랜덤 박스를 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랜덤 박스는 참을 수 없죠. 바로 수락했습니다. 드디어 농작물은 모두 자라게 되어 수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원예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 수확량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수감되어 있던 비샨테는 치복씨의 설득에 정착민으로 합류하기로 하고 곧 이 둘은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여자친구가 생긴 건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축하해줘야겠군요. 며칠 뒤 수락했던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적군들이 하나씩 습격을 왔죠. 먼저 얼음 공격으로 적을 저지하고 모든 버프를 도핑한 뒤 적군을 바로 기절시켰습니다. 그래도 얼음 마법이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원예 기술이 높기는 하지만 워낙 자신의 세력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서 정착민으로 흡수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군요. 전리품만 빠르게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군은 번개 속성의 마법을 보유한 마법사였습니다. 치복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번개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치복씨가 번개 마법에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치복씨는 적군에게 달려들었고 번개 공격을 한 번 더 맞고 기절하고 맙니다. 그때 비샨테가 나타나 대상의 위치를 바꾸는 마법을 사용해 납치당하던 치복씨를 구하는데 성공했죠. 적군은 마법사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에 놀라 황급히 주랭랑쳤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상황까지 간 치복씨. 마지막 세 번째 적군이 쳐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비샨테가 무기를 들고 데미지를 반사시키는 역전 마법을 건 채 전투에 나섭니다. 하지만 비샨테 격투 기술이 없어 마법이 풀릴 정도의 장기전으로 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샨테는 적군의 공격에 기절하고 말았고 마침 발생한 구세주 이벤트로 지원군이 도착했으나 이미 멀어진 이들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비샨테는 1시간 뒤면 사망할 정도의 중상이었죠. 적군이 비샨테를 맵 밖으로 데리고 가는 것에 성공했으니 비샨테는 죽음이 확정되었군요. 이 와중에 임무의 보상이 도착했습니다. 랜덤 박스.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비샨테의 소식을 모르는 치복씨. 남은 건 비샨테가 쓰고 있던 모자뿐이네요. 그렇게 지원군으로 합류한 알로와 둘만 남게 된 정착지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번에는 파란색 사무라이 갑옷을 입은 세력이 정착지를 방문했는데요. 어차피 사교 능력이 없는 알로는 거래를 하지는 못해서 그냥 쉬다가 보내줄 생각이었지만 사무라이들이 정착지에 머무는 대신 적군의 습격을 막아주었습니다. 덕분에 적군 중 한 명을 수감자로 포획할 수 있었죠. 마침 깨어난 김치복씨가 그녀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지 몇 시간 뒤 상태 이상에 걸린 치복씨는 갑자기 수감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을 잃은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방금의 공격으로 감염에 걸린 수감자는 지금 정착지의 의료 수준으로는 감염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알로가 열어본 랜덤 박스에는 연약한 유전자와 오닉스 광물이 조금 들어있는 게 끝이었죠. 이걸 위해서 비샨테가 죽어야 했다니요. 정말 비극적이네요. 얼마 남지 않은 수감자는 마지막 자유를 위해서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요. 치복씨는 이제부터 절대 방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쳐들어오는 적군의 목도 한 큐에 타버렸죠. 비샨테가 떠나고 며칠이 지나 몸이 완전히 회복된 치복씨는 알로와 함께 집을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폭탄 쥐도 한 마리 정착지로 합류했네요. 반갑지는 않지만요. 들어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2층짜리 집을 만들고 옆에는 작업실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정착지 옆에서 불이 났는데요. 워낙 큰 불이라서 걱정했으나 다행히 지역 자체가 습한 지역이고 안개가 많이 껴서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소와 액을 터트려주는 방문객도 있고요. 거래를 하면서 폭탄 쥐도 팔고 지금 당장은 쓸데가 없는 것들도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은입니다. 빠르게 집의 증축을 완료해주고 요리를 할 조리대도 멀쩡한 것으로 다시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보완된 식사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는 알로를 위해 정착지를 진화시켜줄 연구작업대도 제작해주었습니다. 이제 본인의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내주었으면 좋겠네요. 치복씨는 더 강화된 능력으로 사슴도 더 손쉽게 사냥합니다. 가끔 이렇게 안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느새 나름 집 같아진 정착지입니다. 알로의 할 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순한 석재 가공이었죠. 한 번은 우리 세력에서 싸우는 적군들이 있길래 슬금슬금 다가가서 스턴을 먹이고 동시에 처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정착지의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포획이 안 되는 적군 특성 때문에 전리품이나 챙기려고 했는데요. 발 아래 무슨 작업 진행 바가 생겼네요. 아니, 이럴 수가. 몸속에 숨겨진 폭발 마법이었습니다. 이제 마법사들의 시체는 특히 조심해야겠군요.
꼭 적군은 어딘가 몸이 불편할 때 습격이 오는군요. 무장을 하고 전투에 나가는 치복시입니다. 상대방도 마법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는데요. 엄청난 사이즈의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스태미나가 올던 치복시는 도약 능력을 활용해 적 앞으로 고속 이동을 합니다. 가까이서는 마법도 못 쓰겠죠. 그렇게 기절한 적군을 포획하려고 하는데 광란에 빠진 너구리가 치복시의 엉덩이를 물어뜯네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지만 마법 능력이 있는 수검자를 얻게 된 건 운이 좋군요. 이렇게 중세시대 치복시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중세시대의 어느 깊은 숲, 돌길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는 치복시가 보입니다. 시간이 지난 날씨는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고 숲속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착지에 식량을 담당했던 벼들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점점 동사하기 시작했죠. 치복시는 당장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칼을 베어들고 사슴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추운 동안에는 밖의 선반에서 고기를 냉동 보관할 수 있었죠. 당분간은 고기만으로 만들어진 식사를 섭취해야겠네요. 집을 확장하던 치복시는 멀리서 굉음을 들었는데요. 마치 괴물의 포효소리인 듯 했습니다. 이상한 나무 괴물과 대형 동물인 록스가 싸우고 있군요. 록스가 나무 괴물을 쓰러뜨리고 분노 상태에 빠져 정착지로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록스에게 얼음 마법을 한번 날려주고 방어와 공격 마법을 두른 뒤 전투를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기존의 싸움에서 피해가 있던 록스는 손쉽게 제압이 가능했습니다. 좀 쫄았었는데 다행이군요. 그 사이 쓰러져 있던 나무 괴물은 다시 정신을 차렸네요. 맛있어 보이는 록스 고기만 운 좋게 잔뜩 획득하게 된 정착지였습니다. 록스 한 마리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고기라니 겨울을 나는 게 쉬울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밖의 선반에 고기를 놓으니 야생 동물들이 근처에서 고기를 탐하기 시작하네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꾸준한 벌목으로 원예 기술을 증가시켜온 치복시. 벌목 속도도 더 빨라졌는데요. 이럴 수가. 갑자기 커다란 나무에서 나무 괴물이 소환되었습니다. 당황한 치복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마법을 사용하고 나무 괴물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때 엎친 데 덮친 격, 습격 알람이 들려옵니다. 치복시는 나무 괴물과의 전투에서 발가락을 하나 잃었는데요. 다행히 괴물을 제압할 수는 있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숨통을 끊어주었죠. 습격을 온 적군은 마법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적군이네요. 적은 정착지로 돌격하기 시작했고 치복시는 바위 뒤에 숨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적이 가까이 왔을 때 기절 스킬을 사용하고 바로 제압을 시도했죠. 다행히 치복시의 작전은 성공했고 큰 피해 없이 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세 마법 세계의 숲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군요. 다음날 아까 얻은 동물들의 가죽을 가공할 수 있도록 가죽 건조대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포획했던 돌을 던지는 마법사인 헬렌을 정착민으로 합류시켰죠. 마침 너구리가 광란 상태로 정착지로 돌격하는데요. 헬렌의 마법을 시험해보겠습니다. 헬렌은 돌로 된 수호령을 소환할 수 있고 이 수호령은 정착지의 위험을 감지하면 먼저 나서서 위협을 제거합니다. 앞으로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돌을 투척하는 마법도 있었는데요. 한번 사용해보니 정확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다 시전자가 스턴에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된 벽을 임시로 생성하는 마법까지. 땅의 마법사 헬렌, 치복시의 정착지에 합류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놈의 야생동물들은 호시탐탐 정착지의 식량을 노리네요. 식량을 보호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넓은 거주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착민들은 집을 넓히는 공사도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숲에서 정신을 잃은 한 적군을 포획하는데도 성공합니다. 정착지로 쳐들어온 적군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마법사 헬렌만을 보내보았는데요. 수호령은 적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헬렌이 시전한 볼 마법에 치복시의 잠자리가 부서지고 맙니다. 치복시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그리고 또 명중률이 너무 떨어져서 본인의 발 앞에 마법을 써버리는 헬렌. 여차저차 적군은 제압했지만 돌마법은 당분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군은 또 몸 안의 마력이 폭발해서 사망하고만 해요.
드디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복씨는 정착민들과 집 앞의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죠.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고기를 장기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먹을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록스를 사냥해오는 지복씨. 이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겠군요. 며칠 전 숲에서 줍줍한 아론이라는 수감자는 정착지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야행성 특성으로 다른 정착민들이 잠에 들 때 일어나서 작업을 시작하죠. 아론이 합류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또 새로운 사람이 숲에 쓰러져 있군요. 얼른 줍줍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꾸며보기 시작하려고 바닥을 돌바닥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은 2층 집으로 1층에는 식당과 홀을 만들었고 작업대와 창고는 옆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더 올탄 주택처럼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며칠 뒤 한 가지 알람이 떴는데요. 지복씨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1화의 전 여자친구 피시한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만 있기로 했나 봅니다. 상대방은 며칠 전 새로 합류한 노나라는 여성입니다. 노나는 다음날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한 못생긴 특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지복씨는 이를 보고 노나에게 꼴불견이라는 감정이 생기고만 해요. 그렇게 몇 달 뒤 정착지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초겨울 눈 덮인 숲속을 찾아온 적군들은 헬렌의 수호령과 김치복 조합에 빠르게 제압되었고 그중 2명을 포획하는데 성공했죠. 생각보다 마법사 조합의 습격은 막기 힘든 경우가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 정착지를 둘러 돌벽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돌벽 제작에는 많은 자원과 시간이 들어갔고 결국 나중에는 남은 벽을 나무로 대체하여 건설해 주었습니다. 이걸로 적군을 입구 쪽으로 유인할 수 있겠죠. 며칠이 지나고 포획했던 아가사와 해리 2명도 정착민으로 포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해리는 마법적인 재능이 뛰어나 모든 마법을 구사할 수 있는 방랑자로 전직이 가능했죠. 집을 무한하게 확장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이 2명에게는 작은 집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기술로 발전하기 위해서 철광석을 가공할 임시 용광로도 제작했고 남은 자원들을 사용해 무드액을 만들어 동물을 잡고 나오는 가죽들을 실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가공해 주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와르그를 타고 전진하는 적도 있네요. 이제 정착지를 둘러 벽을 건설했으니 전투가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해리가 벽 안으로 늦게 합류를 하면서 사이드로 적들의 침입을 허용했습니다. 지복씨는 곰을 탄 적을 막느라 합류하지 못했고 아가사의 버서커라는 스킬을 사용해봤는데요. 이건 그냥 광란 상태에 빠지는 능력이군요. 뒤늦게 지복씨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후열로 나타나는 적들을 처리해줍니다. 광란에 빠진 아가사도 진정시켜줬죠. 많이들 다치기는 했지만 습격을 잘 막아내주었습니다. 춥고 위험한 겨울이 지나고 다시 정착지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딘가 분주해 보이는 식당에서는 지복씨와 노나의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죠. 시리즈 처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지복씨입니다. 지복씨는 이 정착지가 더 소중해지겠군요. 점점 늘어나는 나무원 자재들을 관리하기 위해 제재소를 지어주는 정착민들. 이 정도면 만족스럽군요. 정착지 외곽에서 전투를 벌이는 적군과 방문객들. 중간에 시간 역행을 사용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잡히는데요. 시간 역행이라니 전투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군요. 전투 중에 헬렌과 비슷한 소환 마법을 사용하는 적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착지로 돌격하는 적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시간을 다루는 마법사를 포획하는데 성공합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나무 괴물과 싸우던 록스무리 전체가 정착지로 돌격하는데요. 지복씨와 정착민들은 가능한 모든 수를 동원해서 록스들을 막아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포스였네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록스를 도축하면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고기들을 여름에 감당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지복씨는 빠르게 훈연기를 제작해 훈제 고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도 남은 고기들은 가죽을 가공할 때 필요한 무드액으로 만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너무 더운 나머지 모든 재료를 소진하기 전에 고기는 썩어 들어갔죠. 다행히 무드액과 훈제 고기는 넉넉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도축하며 나온 록스 가죽도 무드질을 해주도록 하죠. 이번 여름에는
목화 재배도 성공하여 물레에서 목화를 천으로 가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착지는 의복과 관련된 걱정은 덜 수 있겠군요. 평화로운 중세시대의 한 숲속,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의복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의복 가공소를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피부가 빨간 종족이 습격을 받는데요. 헬렌의 돌 수호령이 집 앞에서 그들을 막기 시작합니다. 유전적 특성으로 불을 쏘는 능력이 있는 적세력. 오늘 하필 비가 와서 천만다행이네요.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적들은 치복씨가 나서서 막아주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는데요. 수호령은 이 와중에 도망치는 적군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마지막 한 명까지 목숨을 끊어놓습니다. 상황이 끝나고 나서야 근처 세력의 상단이 마을에 도착했네요. 조금 더 빨리 왔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군요. 며칠 뒤 마을의 뒤쪽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마을에는 엄청난 크기의 곤충들이 땅굴을 파고 습격했습니다. 단단한 외피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전투 능력이 뛰어난 치복씨도 한 마리를 잡는데 아주 오래 걸리네요. 마을 뒤쪽의 창고와 가죽 가공용 시설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곤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다행히 나무로 제작된 시설들이기에 빠르게 복구되는 시설들. 의복 가공소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었고 마을에는 치복씨 커플 외에 한 커플이 더 생겼습니다. 그 원년 멤버에 해당하는 아론과 에리가 그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포획해 두었던 수감자도 마을에 합류했는데요. 그는 마을의 이장인 치복씨의 의견에 따라 대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로 하였습니다. 대기는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마법사였죠. 그날 저녁 알 수 없는 경고음이 들려왔고 차원을 뚫고 적대적인 정령들이 이 세계로 유입되고 있었죠. 치복씨는 빠르게 달려가서 균열을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화염의 정령이 넘어오게 되었고 수호령의 지원 아래 화염 정령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죠. 다행히 더 커지기 전에 균열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막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보상이 엄청나군요. 화염의 정령 시체를 어디론가 들고 가는 치복씨. 정령도 도축이 가능하군요. 정령을 도축하고 대량의 마법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을 방문한 한 상단. 마침 마을 안에는 거래할 품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지금은 필요 없는 자원들을 조금씩 팔아주기로 합니다. 거래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상단이네요. 며칠 뒤 비가 오는 어느 날, 두 개의 세력이 마을 근처에서 충돌합니다. 역시 남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전투는 치열하게 오갔고 하필 적 세력이 승리했네요. 도망가는 중립 세력의 병사들을 끝까지 쫓아 처형하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은 병력들을 처형하는 적군도 보이네요. 적군들은 전리품을 챙겨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입구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봤더니 나무 괴물이 수호령과 싸우고 있군요. 요즘 부쩍 나무 괴물의 등장이 잦아졌는데요. 나무 괴물과 싸우던 멧돼지 무리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마을로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 건설한 함정들에 가볍게 제압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손쉽게 잡은 멧돼지는 도축하여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죽은 이렇게 말려서 옷감으로 만들 수 있죠. 한참 멧돼지를 가공하는 와중에 정말 우연하게도 멧돼지 한 마리가 마을에 합류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이름을 지어주어야겠죠. 이 멧돼지는 이제부터 HG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의 창고에서 간단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간 제작하던 대장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설비들을 바탕으로 철을 이용한 강철까지 제작하기 시작했죠. 주변 지형에서 철광석을 채광하고 강철을 이용한 갑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치복씨는 다시 몸을 보호해줄 갑옷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갑옷을 개시할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적 세력의 습격으로 전투에 나섰으나
어째 설치된 함정들과 헬렌의 수호령들이 너무 강해서 직접 싸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2차로 접근하는 적군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투가 끝난 줄 알았으나 수호령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죠. 이번에도 끝까지 쫓아가서 적군의 목을 따버립니다. 전투를 하지 못해 심심해진 치복씨는 마을 근처를 배회하는 나무 괴물을 처리하러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마법만을 사용해서 물리쳐보기로 하죠. 치복씨가 가진 얼음 폭발 마법 주방으로 나무 괴물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무섭게 생겼었는데 이제 거의 동네북 취급이네요. 겨울의 시작입니다. 계절이 뚜렷해서 보는 맛이 있네요. 이번에도 두 세력이 마을을 끼고 전투를 벌이는데요. 마을의 함정을 받고 화가 난 적군들이 갑자기 마을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정착민들은 모두 놀라서 뛰쳐나갔는데요. 급발진한 수호령 2마리가 앞에서 모든 적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잠시 엄청난 마법이 지나간 것도 같은데요. 뒤늦게 달려온 중립 세력은 남은 적군 잔당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은 괜찮은 적군들을 포획하기로 하죠. 남은 적군들을 모두 처리한 중립 세력은 유유히 지도를 빠져나갑니다. 이 시체들의 처리는 온전히 마을의 몫이 되었군요. 다행히 최근에 화장터를 제작해둔 터라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늑대에게 쫓기고 있는 치복씨의 아내 노나. 치복씨는 아내를 구하러 늑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노나는 웃는 것도 아닌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못생긴 특성이 있는 노나는 어느 날 본인의 외형을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치복씨는 그런 노나를 위해 화장대를 제작해주죠. 노나는 화장대로 가서 본인의 머리카락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스타워즈의 레아 공주 같은 머리가 되었군요. 그래도 못생긴 특성은 사라지지 않지만요. 또 한 번의 습격이 있었고 도망가는 적군은 얼음 마법과 수호령의 조합으로 잡아냈습니다. 괜찮은 마법 능력이 있는 적군도 포획할 수 있었죠. 점점 마을의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추가적으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설의 동물인 대어가 정착민을 공격하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치복씨가 숨통을 끊었습니다. 전설의 동물이라도 마을의 위협이 된다면 고기가 될 운명이죠. 과연 이 고기로 만든 음식은 어떤 맛이 날까요? 아직 집이 없이 정착민으로 합류된 2명이 있습니다. 케빈 에모와 가이핀이죠. 케빈은 원예 기술이 높고 자연과 관련된 마법을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가이핑은 격투와 채굴 기술이 높고 인챈트 관련 마법을 구사할 수 있었죠. 치복씨의 무기에 전기효과 인챈트를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조련 기술도 높은 가이핑은 나중에 HG의 주인이 되어 HG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HG에게는 축사를 지어주었죠. 그리고 수감자 중 2명이 더 마을로 합류했는데요. 일벌레 특성의 제로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건의 발단이 될 노르지였죠. 치복씨는 노르지에게 마을의 합류를 권하는 과정에서 노르지와 사랑에 빠졌고 아내인 노나를 두고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노나의 자리였어야 할 옆자리를 노르지가 차지하게 되었죠. 노나는 노르지가 치복씨를 뺏어간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투에서 마을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도 노나는 치복씨를 구출하기 위해 마력 폭발을 맞으면서까지 불길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나는 결국 감염에 걸리고 말았고 의학 지식이 높은 알로가 그녀를 치료했죠. 애석하게도 노나는 며칠 뒤 감염이 심각해져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치복씨는 아내인 노나가 죽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복씨는 직접 노나를 관에 묻어주고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장례식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치복씨는 애정을 갈구했던 노나를 생각하며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성의 여파로 장례식은 따뜻하게 마무리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약간의 무드 보너스를 받았군요. 치복씨는 해리에게 한 가지 숙제를 주었습니다. 바로 마법 스크롤을 작성하는 것이었죠. 그동안 모아둔 마법석들을 활용하여 스크롤을 작성하였습니다. 지휘와 관련된 마법이었죠. 마침 제로와 노르지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자연 마법에 특화된 케빈이 이 치유 마법을 배우고 2명에게 적용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단순 타박상은 바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노르지까지 치료에 성공했네요. 하지만 이미 은 신체 부위가 돌아오는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노나가 죽기 전 이 마법이 있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며칠 뒤 해리와 아론의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두 번째 결혼식이군요.
이 두 명은 부디 아무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노나가 살아있던 며칠 전에 방문객을 위한 집을 짓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그 집이 완성되었고 마을로 첫 번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 방문객들은 마을에 머무르는 대신 한 사람당 10원씩 마을에 제공했죠. 외부인을 상대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슴을 사냥하는 치복씨. 이렇게 방문객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세력과의 관계가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정닌자 세력의 습격입니다. 몇 번의 위기를 겪고 마을은 방어벽을 더 견고하게 업그레이드했죠. 적들은 진입하면서 함정을 밟을 것이고 진입한다고 해도 수호령을 모두 뿌리쳐야 합니다. 그럼 입구 쪽에서 근접 전투원들이 입구를 막고 반겨줄 것이고 옆에서는 화살들이 날라와 몸통에 꽂히겠죠. 마을을 더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급발진해서 뛰쳐나가는 수호령들 때문에 적군이 안까지 들어오는 건 보지도 못했네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갑니다. 닌자 한 명도 포획하는데 성공했고요. 케빈은 3번에 걸쳐 이수검자를 치료했습니다. 해리는 또 한 가지 마법 스크롤을 작성했고 기후를 조정하는 마법을 배운 해리가 이 마법을 습득했습니다. 바로 냉기 포털을 여는 마법이었는데요. 버리기 위해서 모아둔 밀가루에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 냉기 포털 하나로 동굴의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가네요. 이제 여름에도 음식을 보관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세 마을은 점점 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어느 마을, 평화로워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말풍선이 하나 보입니다. 치복씨가 연인인 노르지를 향해 프로포즈를 했네요. 중간에 끼어있는 제로는 참 머쓱하겠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2명의 애인을 잃은 치복씨는 또 다른 사람과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방문객들과 함께 축하해주는 가운데 치복씨는 또 다시 유부남이 되었네요. 이제는 정말 치복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이 있기 며칠 전에는 수연이라는 주민이 마을에 합류했고 마법 능력은 없지만 높은 건설 능력과 빠른 학습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대부분인 마을에 남성 혐오 특징이 있군요.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다행이죠. 가이핑의 훈련을 받는 HG는 어느새 혼자서 물건도 나를 정도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기특하네요. 해리의 냉기 차원문 마법으로 안정적인 냉동고가 생긴 마을. 해리는 또 다른 스크롤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불을 붙일 수 있는 마법 스크롤을 대기가 습득했습니다. 냉동고의 테스트용으로 쓰였던 밀가루를 이제 모두 태우기 위해서였죠. 이 밀가루는 모두가 겹쳐서인지 쓸 곳이 없어서 남아도는 밀가루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이 안 붙나 싶었는데 금방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이 꽤 효과가 좋네요. 그렇게 생긴 빈자리의 마을 주민들은 무언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적군들이 마을 외곽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초록색 피부를 가진 오크 종족인데요. 오크 종족의 습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네안데르탈인 종족처럼 근접 전투에 특화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네요. 가이핑은 치복씨의 무기에 인챈트 마법을 걸고 치복씨의 검은 화염 속성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습격을 막기 위해 위치를 잡은 정착민들 준비를 마치니 오크들이 마을로 돌격합니다. 무시무시한 기세로 방어벽 안으로 들어오는 오크들. 맨 앞에 오크를 가이핑의 동물 변신 마법으로 제압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범위 마법이었군요. 치복씨와 케빈이 함께 동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여운 쥐와 기니피그가 되었네요. 당황스럽긴 하지만 습격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아론과 아가사만으로 입구를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수호령이 다운되었지만 헬렌이 또 다른 수호령을 소환해서 이목을 끕니다. 그나마 아가사는 때리면 때릴수록 체력이 회복되는 스킬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오크들이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승리군요. 싸울수록 분노가 축적되는 아가사는 정신 이상에 걸리고 말았네요. 치복씨는 이런 아가사를 제정신이 돌아오게 진정시키고 케빈은 치유마법으로 아론을 치료합니다. 치복씨가 동물로 변해 있는 동안 이 2명이 참 고생이 많았군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가사에게는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스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능력을 사용하고 나서는 기절을 해버리는군요. 날씨가 추워지고 슬슬 다시 겨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물은 추위에 죽어가고 하루 만에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아까 전에 무언가를 제작하던 장소를 구경해 볼까요? 주민들은 산을 깎아내고 나무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을 깔고 조명을 설치하니 큰 방이 완성되었죠. 아직 물건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이곳은 이제부터 마법공학소로 쓰일 장소입니다. 연구소가 빠지고 남은 창고는 벽을 부수고 더 넓게 사용해 주기로 합니다. 해리가 생일을 맞이했고 노쇠 상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이 세계에도 나이가 드는 것만큼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네요. 생일 선물이라도 되는지 타이밍 나쁘게 습격을 온 적군들. 이번에는 공병과 함께 방어벽을 뚫는다고 합니다. 우선 마을 주민들을 위치시키고 치복씨는 홀로 공병을 저지하러 나섭니다. 공병에게 한 발 명중, 뒤따라오는 적에게 또 한 발 치복씨의 마법이 명중합니다. 밑에서 오는 적군들은 함정만으로도 정리가 되었네요. 기껏 새로 제작한 쇠뇌까지 챙겨왔는데 머쓱해집니다. 신기한 건 검에 인챈트가 붙어서 그런지 얼음 마법에도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적군 중 한 명은 포획을 하였고 케빈은 빠른 속도로 수감자를 치료합니다. 마을은 언제나 방문객들로 붐볐는데요. 이렇게 여유 침대가 없는 와중에 새로운 방문객들이 등장했습니다. 몇 명의 방문객들은 침대가 없으니 아무 곳에서나 쉬게 되는데요. 앞불사 냉동고에서 잠이 든 방문객들도 보이네요. 사람은 식용자원으로 쓸 수 없는데 말이죠. 다행히 타이밍 좋게 한 무리의 방문객들이 자리를 비워줍니다. 방문객용 건물을 더 만들어 줄 때가 온 것 같네요. 치복씨는 무언가를 열심히 제작 중인데요. 한참을 작업해도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희한한 돌덩이 제로가 바로 가서 설치하는데요. 바로 골렘입니다. 만들기는 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마을 주민들인데요. 우선 이름을 먼저 지어줘야겠죠. 이름은 사시즈코차로 지어주었습니다. 전력량 표시가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기 스크롤을 만들고 가이빙을 통해서 전기 마법을 시전해봤지만 어째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렇게 새로 생긴 커플인 대기와 바가사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시즈코차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는지 봤는데 바닥에 먼지나 치우고 있네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나 보기 위해서 폭탄쥐랑 싸움을 붙여보았는데요. 제압은 빨리 했는데 폭탄쥐가 터지면서 붙은 불에 눈밭을 구르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맞나요? 돌골렘인데 화상을 입고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을 주민들을 도와서 짐도 나르고 하네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이동 속도가 느려서 총 3번의 업그레이드를 해주었습니다. 이동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군요. 앞으로 이 마을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시즈코차의 실력을 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마을 근교 바닥에 정령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불의 정령들이 이 세계로 넘어오기 시작했네요. 정령들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잠깐 위를 봤더니 골렘이 모든 정령을 다 잡고 난 후였네요. 치복씨는 균열 쪽으로 다가가면서 더 넘어오는 불의 정령들을 처리해주고 균열까지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불의 정령도 불에 타고 있는 게 좀 웃기네요. 그렇게 이 세계에서 죽은 불의 정령들은 훌륭한 만화석이 됩니다. 사시즈코차 덕분에 마을에 큰 피해가 없었군요. 며칠 뒤 이체니체니체라는 주민이 합류했고 방문객들과의 사교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방문객들이 들어오는데요. 이럴 수가 아르고니안 종족입니다. 한 마리 마을 주민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중세시대에 흔하지 않은 화양 머스킷까지 메고 있습니다. 납치해서라도 호섭하고 싶습니다. 이 귀여운 동화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없네요. 바로 마을 밖의 록스들에게 눈을 돌리고 모든 록스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케빈은 HG를 타고 록스 고기를 가지러 가네요. 아르고니안에게 대접할 만큼 고기가 모였습니다.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군요. 그날 밤 식인 폭탄쥐들의 습격이 있었는데요. 어째 사시즈코차는 충전을 위해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한두 마리씩 접근을 시작하는 폭탄쥐물이 수호령들이 처음에는 잘 막아주나 싶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는지 폭탄쥐들을 무시하는데요. 폭탄쥐들은 다이렉트로 방어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치복씨는 폭발을 온몸으로 버티며 맞서기 시작했죠. 뒤에서는 우리의 힐러 케빈이 지속적으로 치유 마법을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마법 골렘 녀석들 왜 이럴 때 잠수를 타는 걸까요? 야속하군요. 아르고니안을 포섭하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그래도 잘 질레게 해줘서 고마운지 인간 가죽으로 만든 스카프를 선물하고 갑니다. 아니, 이 녀석들 인간을 상대로 한 도적들이었나 본데요. 납치할 이유가 생겼군요.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뒤편에 계속 보이던 고대 유적을 털어볼 예정입니다. 근접 전투원 3명과 서브 마법사 2명을 데리고 왔죠. 골렘도 여기에 데려왔는데 까먹고 전투 때는 안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벽 틈새로 보아하니 곤충 군락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쪽 벽을 뚫어 곤충들에게 얼음 공격을 퍼부어줍니다. 그리고는 한 칸의 틈을 이용해서 곤충과 전면전을 벌이죠. 들어가서 남은 곤충들과 군락도 모두 정리해줍니다. 이 와중에 벽 틈 사이로 도망간 벌레들이 알로를 공격했는데요. 알로가 걸어가는 길에 케빈이 계속해서 피를 걸어주니까 마을에 도착할 즈음에는 완치가 되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고대 유적에서 나온 사람들 중 기절한 3명을 마을로 데리고 왔는데요. 치유마법을 써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마을에 합류해버렸습니다. 이건 예상에 없었는데요. KTK는 방랑자로 전직을 하니 자연스럽게 마법 리스트에 치유마법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치유마법은 환영이죠. 이번에는 그 옆에 있던 황상수라는 님이 주민으로 합류했는데요. 대체 왜 합류를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마지막 한 명, 초이스까지 마을에 합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왕 마을에 들어온 거 지낼 집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평화로운 중세시대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고요한 어느 중세 마을. 이전화에서 인간 가죽으로 만든 스카프를 유통하던 아르고니안 무리가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우선 그들을 받아주었지만 이내 작전을 시작했는데요. 치복씨는 계단 뒤에서 한 아르고니안을 포획하는 데 성공하고 아가사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빠르게 한 마리를 기절시킵니다. 그렇게 2마리의 아르고니안 수감자를 포획한 마을. 빠른 회복과 포섭을 위해 힐러까지 붙여서 치료해줍니다. 얻고 싶었던 아르고니안 종족인데 최대한 잘해줘야겠죠. 포섭을 위해 좋은 음식을 주고 싶어서 겸사겸사 부엌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해 조리대도 하나 더 제작해주었죠. 이전보다 훨씬 더 식당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식재료가 부족해지기 시작해서 아가사는 직접 몽둥이를 들고 동물 사냥을 나섰죠. 치복씨가 나무로 만든 음식은 먹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나무로 만들던 건 가죽을 가공할 때 쓰는 약품이었군요. 잡아온 동물들을 도축하고 좋은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한 마을이었습니다. 다음날 마법공학소에서는 큰 땅올림이 감지되었는데요. 바닥에서 스물스물 벌레들이 기어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선 근접님들이 모두 모여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입구를 틀어막았고 HG를 타고 오던 제로는 놀라서 도망치네요. 드디어 곤충들이 지상으로 올라왔고 입구를 틀어막은 근접 전사들은 치복씨를 방패 세워 곤충들을 막기 시작합니다. 곤충을 막으면서 다치는 치복씨는 뒤에 힐러 2명을 치료해 주었죠. 공들여 지은 마법공학소는 완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마법공학소를 수리하는 중 아르고니안인 윌리엄 네오쿠스가 먼저 마을에 합류하였고 침대가 없어서 바닥에서 잠이 들었네요. 뒤이어 아르고니안 김 엑스다가 마을로 추가 합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동물 계열 종족이다 보니 멧돼지 HG랑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식인 동물에 습격이 있었고 당연하게도 무난히 막을 것 같은데요. 집에 들어가지 못한 갈핑은 퓨마를 피해 도망치고 골렘 사시즈코차는 여러 마리의 퓨마한테 다구리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부서지기 직전인 사시즈코차를 안으로 들여놓고 근접 전사만 가지고 퓨마들을 막아주었죠. 전투가 끝나고 보니 사시즈코차가 상당히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윌리엄 네오쿠스가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오네요. 식용으로 사용할 동물들을 잡아왔고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더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식량으로 사냥하던 록스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록스를 타고 다른 마을로 물품을 거래하러 갈 거거든요. 그렇게 마을을 열심히 확장하던 중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져서 주변을 확인해봤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마을 근처에 드래곤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이 드래곤 길들일 수 있을까요? 가이핀이 나서 보는데요. 여러 차례의 조련 시도 끝에 드래곤이 개빡치고 말았습니다. 가이핑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근처에 있던 다른 세력의 상단이
드래곤인을 끼고 말았네요. 처음 보는 화력의 불공격을 쏟아붓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사냥을 시작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혹시 몰라 식당에 모여 숙식을 하기로 하죠. 여러 명을 동시에 상대한 드래곤은 크게 다친 곳도 없고 재건이라는 능력을 통해 급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인간을 노리지는 않는 것 같네요. 드래곤의 공격을 받고 살아남은 아군은 마을로 데리고 와 치료해주기로 합니다. 이후의 조련 시도도 계속 실패하는 중에 김 엑스트라가 조련 영감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음 조련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합니다. 속는 셈 치고 드래곤을 조련하러 가봤는데요. 헐, 이게 되네요. 중세 마을에 드래곤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토끼 옆에서 잠들어 있는 드래곤이라니 희귀하네요. 드래곤의 공격을 받은 아군은 상태가 호전되어 마을로 돌아갑니다. 드래곤의 이름은 칼팝이 되었고요. 김엑스트라와 절친이 된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마을 근처에 등장한 트럼보 무리. 마을 주민들은 얼마 만에 트럼보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칼팝은 트럼보에게로 날아갔고 단 2번의 물어뜯기만 해 트럼보를 기절시켰습니다. 다음에 트럼보에게는 화염 공격도 시도해봤죠. 그래도 물어뜯기가 짱인가 봅니다. 대부분의 트럼보가 두세 방 만에 쓰러지네요. 사냥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칼팝. 마을 주민들은 그 귀하다는 트럼보 고기를 먹게 되었군요. 며칠 뒤 금속을 채광하는 채광기 지하에서 곤충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칼팝과 근접 전사들이 구멍을 포위하고 올라오는 곤충들의 뚝배기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사시즈코처도 곤충 소탕을 돕네요. 약간 다친 칼팝은 케빈이 치유마법을 시전해줍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중세 마을에 새로운 커플이 탄생했고요. 그 주인공은 제로와 니체니체니체였습니다. 같이 진해 침대를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다른 한 커플도 생겼는데요. 헬렌과 수연이 커플이 되었고 더 좋은 소식으로는 헬렌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세 마을에 첫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이전의 곤충 사태로 인해 마법공학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주었고 원래 마법공학소가 있던 자리는 공실이 되었는데요. 이곳에 드래곤 방석을 설치해주고 드래곤 숙소로 활용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당황스러운 알람이 떴는데요.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제로와 니체가 결별했다고 합니다.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인데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을의 한쪽에는 밀을 밀가루로 만들고 빵을 굽는 베이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빵집이 성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행성에 유명해지는 건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마을의 밖으로 날아간 칼팝은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또 하나의 유적을 조사하는 임무를 받았는데요. 벽을 뚫자마자 엄청난 불공격을 퍼붓네요. 동면관을 열어보니 이전과 비슷하게 고대인들이 몇 명 살아있었고 칼팝은 그중 한 명을 들쳐매고 마을로 복귀합니다. 뒤따라온 노르지도 한 명의 고대인을 추가로 포획하죠. 유적 파밍은 정신 파동기 하나만 얻는 정도로 끝났네요. 정말 데뷔하기를 잘했습니다. 드래곤 숙소의 곤충들이 또 나타났네요. 이번에는 칼팝 혼자서 입구를 막고 곤충들을 막기 시작합니다. 아니 불부터 써버리는데요. 생각보다 불공격 위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힐러 2명을 데리고 곤충을 막기 시작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가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미리 대비하기를 잘했지만 곤충이 부순 것보다 칼팝이 부순 벽을 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록스를 한 마리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치복씨. 근처에서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서 구경을 가려고 합니다. 낯선 장소에 도착한 치복씨. 두 세력은 벌써 전투를 시작했군요. 전사, 마법사, 소환수 모두 한 곳에 뒤엉켜 서로를 해치기 위해 모든 전력을 다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세력은 마을의 모든 것을 약탈하기 위해 모든 문을 부수는데요. 그때 엄청난 마법이 지역을 강타합니다. 이 마법이 휩쓸고 간 자리는 흔적만 남아있네요. 승리를 한 세력은 패배자들을 몇 명 납치해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상처뿐인 전투인 것 같네요. 살아남은 마지막 한 명이 있길래 치복씨도 한 명 납치해 가기로 했습니다. 한 명을 납치해서 무사히 마을로 복귀한 치복씨입니다. 치복씨가 다녀온 사이 마을은 겨울이 되었고 HG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적세력의 습격이 시작되어 모든 주민들은 방어벽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드래곤 칼파까지 있어서 절대 질 수가 없었는데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못한 대기가 적의 공격을 받고 밖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케빈의 정령 소환 마법까지 활용해서 적군을 막아주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물러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칼팝이 급발진을 해서 우리 정령들한테 불을 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적군을 막아줄 정령들이 모두 죽었지만 이때 발생한 불로 적군들이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칼팝이 빠르게 대기를 데리러 갔지만 상처가 컸는지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대기를 노나 옆에 묻어주고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주민을 잃는 건 언제나 슬프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며칠 뒤 고대인 출신의 라플레이스와 타모니 마을에 합류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주민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단독주택이 아닌 공용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마을이었죠.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헬렌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민규입니다. 세력 간 전투에 갔다가 납치한 엘프슈까지 많은 주민들이 늘어났네요. 하루는 엄청난 비행체가 마을로 떨어지는 걸 목격했고 많은 수의 강한 곤충들이 마을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이 늘어난 만큼 습격을 막기는 더 쉬워졌죠. 잠자고 있던 사시즈코차까지 일어나 곤충들을 막기 시작합니다. 치복씨는 여러 마리의 록스들을 데리고 여러 마을을 돌며 필요한 재료를 구매해왔고 멋있어 보이는 칼도 하나 구매해 아가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근처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뱀 시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요. 이런 뱀을 사냥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린 드래곤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운영하면서 보는 두 번째 드래곤인데요. 한 번 성과가 있는 힘 엑스트라를 보내보았지만 조련을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마을 주민들은 마법공학소를 확장하고 치복씨가 구매해온 우라늄을 활용해 여러가지 마법 시설들을 추가로 건설하였습니다. 이제 어느덧 제법 큰 마을이 된 중세 마을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으로 일상을 보내죠. 가끔은 마을 외곽에 나타난 문제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사람뿐만 아닌 마을의 마스코트인 퍼플 드래곤 칼팝과 골렘, 사시즈쿠차, 멧돼지인 HG도 모두 우리의 가족입니다. 지난번에 설치한 마법진을 사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사용할 마법을 리스트에 넣으면 마법진이 이를 감지합니다. 그럼 마법을 사용할 줄 아는 마법사들이 마법진 주위로 모이고 큰 원을 그리며 마법을 사용하게 되죠. 지금 사용한 마법은 신체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마법인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해지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언젠간 다른 마법들도 써볼 날이 오겠죠. 이번에도 광산 쪽에서 땅울림이 들려 사람들이 급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을 모두 둘러쌌다고 생각했으나 빈틈으로 삐져나온 곤충들로 배열이 망가졌습니다. 덕분에 주위에 있던 KTK는 곤충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만 해요. 당연하게도 곤충은 막는데 성공했지만 이 공격으로 KTK는 하나를 잃고 말았습니다. 습격의 보상인지 랜덤 박스가 놓여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번화계 약품이라니 꽤 좋은 게 나와주었네요. 이 번화계 약품으로 다친 KTK를 치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치유 마법과 함께 빠른 회복을 한 KTK입니다. 이번에는 아르고니안이라고 불리는 도마뱀들의 습격입니다. 우리 마을에도 납치되어 정착민으로 합류한 아르고니안들이 있죠. 총 3개의 무리를 형성하여 여러 방향에서 쳐들어왔는데요. 그중 아르고니안 종족의 수장까지 이번 습격에 참여했네요. 본인들 동족을 납치해서 그런 걸까요? 공격이 시작되었고 방어를 위해 모인 정착민들 중에는 아르고니안들도 있습니다. 전투 준비 마지막으로 케빈이 정령을 소환했고 먼저 진입하는 아르고니안 무리들은 함정에 당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쉬운 전투를 하는 중에 아르고니안 한 마리가 마법으로 한쪽 성벽 안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합니다. 원거리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요. 급하게 근접 전사인 아론을 보내 상황을 정리합니다. 아르고니안 전투는 초록색의 피가 사방에 흩뿌려지는 게 특징이군요. 페리는 번지는 불을 보고 인공강호 마법을 사용해서 불이 마을까지 퍼지는 걸 막아주었습니다. 영상의 녹화는 안 되었지만 기절한 적군이 깨어나 칼팝이 성벽 안으로 불을 날렸는데요. 급하게 2명의 아군을 구하긴 했지만 그중 황상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치복씨는 황상수를 묘지에 묻어주고 작은 장례를 치러주었죠. 이 장례식에는
칼팝도 한계였습니다. 몇백 년을 살면서 지능이 어느 정도 발달한 칼팝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르고니안 사건과 황상수의 장례식 이후 충격적인 알람이 마을 주민들을 맞이했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으나 벌레가 되어 돌아다니는 KTK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전에 벌레의 습격에서 획득한 로얄 곤충 젤리를 먹고 KTK가 중독 증상을 보이더니 메가 스파이더로 퇴화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마법사 해리도 메가 스파이더로 퇴화하고 말았죠. 메가 스파이더로 퇴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냉동고의 냉기 마법은 끊어지게 되고 치복씨는 급하게 냉기 마법 스크롤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해리의 남편인 아론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본인의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믿기 시작했죠. 냉기 마법은 윌리엄 네오쿠스가 이어 받기로 하였으며 덕분에 냉동고에는 다시 차가운 공기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 윌리엄 네오쿠스는 본인의 종족인 아르고니안과 싸웠다는 사실과 마을 주민이 벌레가 되는 모습을 보고 정신 이상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니케는 이런 윌리엄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벌레가 된 KTK, 나름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며칠 뒤 마을의 근방에서 두 세력이 충돌하였습니다. 빨간 옷의 사무라이들과 한 부족 무리였죠. 잠시 후 이 전투에서 엄청난 장면이 목격되는데요. 고위 번개 마법사가 있는 건지 큰 범위 안에 엄청난 번개 마법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번개 마법, 아군, 접근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네요. 엄청난 화력의 사무라이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퇴각하기 시작했고 부족민들은 전리품을 챙겨 마을을 떠납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서 죽은 자를 조종하는 네크로맨서가 있었는지 죽은 자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마을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네요. 수호령은 혼자 이들을 상대하다 부서지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아가사가 한 명씩 처리해 주었습니다. 네크로맨서가 좋다고들 하던데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네요. 한창 냉동고를 확장하던 어느 날 한 가지 임무가 전달되었고 근처 지역의 요룬이라는 희귀동물을 사냥해달라는 임무였습니다. 치복씨는 연명의 정예 멤버를 꾸려서 요룬을 사냥하기 위한 여행길에 올랐죠. 무사히 잘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거 아시죠? 꼭 전투 요원들이 마을 밖을 벗어나면 습격이 들어옵니다. 대규모 곤충 무리가 마을을 습격했고 그 중에는 유독 튼튼해 보이는 곤충도 보입니다. 칼팝은 혼자서 입구를 막고 원거리 병사들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공격을 받은 김엑스트라를 윌리엄 네오쿠스가 구출해오죠. 그래도 지능이 낮은 곤충들은 입구만 틀어막으면 방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치복씨 무리는 적군에게 습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적군들 근처에 곤충 둥지를 건드렸는지 곤충들과 싸우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요룬이 있다는 장소에 도착한 치복씨. 대열을 갖춘 뒤 헬렌은 마법으로 벽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긴 좁은 골목을 활용하여 강력한 요룬들을 한 마리씩 잡아내기 시작하죠. 뒤에서는 헬렌과 케빈이 지속적으로 치유마법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요룬을 잡는 데 성공했고 잡은 요룬은 통째로 들고 가기엔 너무 무거워서 그 자리에서 도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식량을 얻게 된 치복씨네요. 치복씨가 돌아오는 사이 잡아놨던 아르고니안 수검자를 포섭하였고 이름은 레샤라고 합니다. 이틀 뒤 치복씨 무리가 마을로 돌아왔고 전리품을 정리하는 중에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는데요. 이건 치복씨가 마을을 떠나기 전 설치한 새로운 골렘이었습니다. 빵주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골렘은 사시즈코차와 비슷하게 여러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죠. 인간 이외의 생물들이 점점 늘어가는 마을입니다. 마을은 처음 보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마을에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재배한 건 염색풀인데요. 이런 식으로 각자 원하는 색상으로 옷을 염색할 수 있었죠. 입고 있는 모든 옷을 좋아하는 색상으로 커스텀한다면 아주 미세한 무드 플러스도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채로운 색상의 옷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지금 보고 계신 건 어느 한 결혼식인데요. 헬렌과 수연이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며칠 뒤 이 두 부부를 보고 자극을 받은 라플레이스와 엘프슈 커플도 결혼식에 골인합니다. 항상 지금처럼 마을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어림없죠. 바로 곤충군락 등장해버립니다. 가볍게 막아주고요. 이번에도 마을을 끼고 시비가 붙었는데요. 한 세력은 우리와 중립에 있는 아군 세력이네요. 사용해보고 싶었던 주문서가 있어서 헬렌을 데리고 적군들에게 사용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엄청난 고위 마법서처럼 보였는데요. 한 지역을 아예 초토화해버리는 범위 공격의 대형 마법이었군요. 전멸은 시키지 못했지만 아군에게 상당한 도움은 준 것 같습니다. 빨간 사무라이 녀석들 금방 도망가버리네요. 헬렌은 혼란을 틈타 쓰러져 있는 적군 한 명을 납치합니다. 마을의 한 구석에서는 건물 올리기에 한창입니다. 이 건물에는 조각을 할 수 있는 조소대가 들어섰는데요. 넘쳐나는 대리석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술 능력이 높은 제로가 나서서 대리석을 활용한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첫 번째 조각은 기념적으로 식당 한 곳에 배치하도록 했죠. 마법연구소. 마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치복씨는 더 강해지기 위해 필경 작업대에서 전투 능력과 관련된 스크롤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2개의 전투 스크롤을 사용한 치복씨, 온오프 패시브 스킬 2개를 얻었고 하나는 방어력을 올려주는 두꺼운 피부와 다른 하나는 짐을 많이 들 수 있게 해주는 튼튼한 허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작 능력이 높은 아가사에도 부탁해 마법이 부여된 모자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인챈트 성능이 붙어있으나 생각보다 모자가 너무 못생겨서 선택은 치복씨에게 맡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의 성과로 인간에게 마법적인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보석을 제작해냈고 니체는 이 보석을 통해 마법적인 재능을 후천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사가 작성해주는 마법 스크롤을 곧바로 학습했는데요. 이건 본인의 만화로 크리처를 소환하는 마법이었습니다. 괴랄하게 생긴 크리처가 등장했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네요. 도축이 가능하길래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의문의 고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마을 주민들에게 좋아하는 색상 옷을 입혀줬더니 의류 내구도 때문에 옷을 돌려 입으니까 색 조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마스코트인 퍼플 드래곤을 따라 모든 의상을 보라색으로 통일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아름답나요? 전투를 할 때도 보라색 갑옷이 상당히 시선을 강탈합니다. 이번에는 드래곤을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이 인프들은 본인들의 불공격에 타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세 마을은 다양한 종족과 존재들이 얽히고 설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림월드 중세 마을에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작물은 모두 얼어붙었지만 비축해놓은 식량 덕분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죠. 수연과 헬렌의 아들인 이민규는 어느새 어린이로 성장을 했고 지난번에 수감된 수감자도 물팽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에 합류하였습니다. 치복씨는 이제 작은 마을로 지내던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했고 더욱 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한 구석에 성을 건설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치복씨는 바로 마을 주민들과 성을 건설할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성을 건설해 본 적은 없지만 마을 주민들의 조언을 얻어가며 성을 건설할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하는 치복씨.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대리석이 소모되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광산은 대리석을 채취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고 마을의 아래쪽에 있던 석재 가공소는 임시로 성벽 옆으로 위치를 이전하였습니다. 마을의 많은 주민들 덕분에 성벽을 올리는 속도가 엄청났죠. 그렇게 성이 앞부분을 완성했을 즈음 검은색 사무라이 무리가 마을을 습격했고 모든 정착민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방어선으로 나섰습니다. 헬컵의 드래곤 브레스로 전투의 시작을 알리고 주민들은 사방에서 엄청난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김엑스트라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상태 이상에 걸립니다. 노르지는 한 마법사에 의해 안전한 성벽에서부터 끌어당겨지고 말죠. 다행히 견고한 방어벽 덕분에 아직까지 이 방어선이 함락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치복씨는 다친 아내를 구출하고 치유마법사들은 다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치유마법을 걸어줍니다. 칼팝도 이번에는 많이 다쳤군요. 점점 더 습격의 규모가 커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처리해야 되는 시체의 양도 엄청납니다. 주민들은 서둘러 마을의 밖에 간단한 건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투에서 심하게 다쳐온 알로는 정신 이상 증세에 빠져 시체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제일 먼저 죽었던 노나의 시체를 관에서 꺼내오는 알로. 니체는 이를 저지해보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나의 시체를 다시 관에 매장해주고 주민들은 건설이 완료된 건물로 적군들의 시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아진 시체 위에 노르지가 점화 마법을 시전하고 리몰드식 화장터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점화 마법으로 번진 불은 빠르게 시체들을 소각해 나가죠.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다시 성 건설을 이어가던 중 이번에는 도마뱀 녀석들이 시비를 걸어오네요. 빠르게 마을로 진입하는 도마뱀들을 칼팝의 불공격과 노르지의 점화로 길목에서 불을 지펴 손쉽게 막아줍니다. 이번에도 도마뱀 바베큐를 즐겨보겠습니다. 마을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라플라스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을에 이민규 외에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겠군요. 이제 어엿한 하나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니 나중에는 학교도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붙으면서 성은 빠르게 건설되기 시작했고 가끔 성 주변에서 몬스터가 나타나는 일도 있었지만 어느새 왕족까지 만들고 어느 정도 성의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그렇게 성을 건설하던 중 도시 외곽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 비치 드래곤을 발견했죠. 사람들은 칼팝의 친구를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이미 드래곤을 길들여본 전적이 있는 김엑스트라가 조련을 시도해봤지만 역시 쉽지만은 않네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대박쳤습니다. 바로 불공격 갈겨버리는 비치 드래곤. 이거 어쩌다 보니 드래곤 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마을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죠. 비치 드래곤 레이드에 성공합니다. 밖에서 쓰러진 김엑스트라는 다행히 사시즈코차가 빠르게 픽업했네요. 과연 어떤 자원들이 나올까요? 이 드래곤 뿔은 하나만 나오는 거 보니 아주 중요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성의 한쪽 면을 마저 완성하고 성 안에 목욕탕까지 건설해주면 그럴싸한 성의 외곽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축해둔 대리석을 모두 소진하여 당분간은 대리석 생산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석재가 공을 위한 작업 때도 그 수를 늘려주었죠. 노드족의 습격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손쉽게 막아주고 있었는데요. 사망 알림이 떠서 보니 밖에서 두드려 맞던 골렘 방주나가 사망하고 맙니다. 정노드의 마법으로 탐호는 광란에 빠지고 바로 제압되는데요. 이 광란 상태 덕분에 정신 이상으로 빠른 학습과 특성을 얻게 되었네요. 이득인데요. 그렇게 전투가 끝나고 오늘도 또 한 명의 주민을 줍줍하였습니다. 소환사인 그녀는 전투의 피해로 1시간이면 죽게 되는데요. 마을의 모든 치유 마법을 가지고 있는 마법사들을 불러 모아 모든 만화를 사용해 그녀를 치료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웬만한 습격은 마을에 피해를 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또 마을 주변에 드래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드래곤들과 덩치부터 다른데요. 에이션트 드래곤은 모든 종족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궁극의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김엑스트라가 이번에도 이 에이션트 드래곤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실패합니다. 김엑스트라는 이후 마을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조련 훈련을 시작하죠. 그렇게 몇 번은 실패하고 결국 에이션트 드래곤도 박치고 말았네요. 이번에는 지난번의 드래곤과는 느낌이 달라서 빠르게 모든 주민들을 건물로 집결시켰는데요. 에이션트 드래곤의 이동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문 닫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건물 안으로 진입하게 된 에이션트 드래곤을 본 마을 주민들은 논란과 동시에 본인들의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에이션트 드래곤을 상대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찌나 튼튼한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겠구나 마음 졸이며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에이션트 드래곤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가이핑은 이번 혈투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에이션트 드래곤은 금방 회복하여 건물 안을 배회하는데요. 김엑스트라는 마지막으로 조련을 시도해보고 마을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치복씨는 가이핑에 복수를 합니다. 그렇게 가이핑을 묻어주고 돌아가는 치복씨는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가이핑의 장례식을 치러준 마을 주민들.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하루가 지나갑니다. 궁극의 에이션트 드래곤은 도축을 하여 주민들의 식량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법공학소 구석에서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알로와 2층에서는 이민규가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초이스는
알로가 만든 아케인 보석을 사용해 마법적인 재능을 얻게 되었고, 뒤이어 외부의 상인에게 구매한 드루이드 마법서를 사용하니 초이스는 드루이드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의 스크롤을 습득하는데요. 바로 신체 재생이 가능한 드루이드의 고유 마법이었죠. 이 중세 마을에는 여러 번의 전투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알로와 같은 마을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초이스는 마법으로 재생 씨앗을 생성했고, 씨앗과 마력무력 등을 활용하여 알로에게 마법을 부여했습니다. 알로의 턱에서는 새로운 신체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죠. 초이스는 이 마법적인 시술로 한 번에 3의 레벨이 올랐습니다. 모두 신체 재생에 투자해 주었습니다. 초이스는 질병 치료 마법도 있었으나 케빈의 동맥 경화와 같은 물리적인 질병까지는 케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동맥 경화가 있는 상태의 심장을 재생시키는 실험이었습니다. 다행히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케빈은 오래 앓고 있던 동맥 경화가 치료되었군요. 드디어 완성된 이 마을의 섬. 하지만 내부 시설물은 아직 들어서지 않았는데요. 귀족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크가 필요한데 실크 재료를 얻을 준비를 안 해놔서 부랴부랴 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근처의 마을에서 실크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겠죠. 넘쳐나는 룩스웨터를 활용해서 파카를 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물교환의 훌륭한 자원이 될 겁니다. 모욕탄 하나의 도시로 진화하고 있는 중세 마을. 한 화면에 다 잡히지도 않네요. 이제 이 성과 마을에도 고유의 이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댓글로 성과 마을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습격입니다. 이 빨간 사무라이 녀석들을 잘 기억해주세요.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막아보고자 3명의 마법 능력이 있는 주민이 마을 외곽에 위치했는데요. 아니, 정 마법 공격 단 2방 만에 지복씨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2명은 성벽 안으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치복씨는 적군에게 납치를 당하고 마는데요. 퍼플 드래곤 칼팝이 치복씨를 구하러 날아갔습니다. 칼팝은 치복씨를 구출하고 적군이 타던 머팔로를 잃어버린 뒤 눈에 보이는 적군들을 모두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칼팝은 치복씨를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하죠. 어느새 사무라이 무리도 막아냈네요. 중세시대를 살면서 치복씨가 잡혀갈 뻔한 적은 처음입니다. 적군도 많은 희생을 치렀네요. 이 사무라이 세력은 이전부터 종종 보이곤 했는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처에 마침 사무라이 무리가 사냥터를 차렸네요. 치복씨는 정예 멤버를 꾸려서 사무라이들의 사냥터로 향합니다. 빨간색 사무라이들의 사냥터를 발견했고 탐지 마법이라도 발동한 건지 모든 적군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탐지를 벌레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주변에 생긴 벌레 둥지와 싸우느라 바쁜데요. 헬레는 그 사이를 틈타 수호령을 소환해서 싸우게 하고 돌마법도 한 번 날려줍니다. 케빈은 원소의 정령들을 소환해서 적을 상대하게 하죠. 치복씨도 얼음마법을 날려봤으나 조금 부끄러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렇게 도망치기 시작한 적군과 도망치는 적을 끝까지 따라가서 좁혀는 케빈의 정령들. 사냥터에는 특별한 아이템은 별로 없었습니다. 치복씨는 당한 것에 비해 복수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망했죠. 칼 한 번 비틀지 못한 채로는 머스캄의 칼이나 닿고 있습니다. 도시의 병원에서는 라플라스의 비명이 들리는데요. 라플라스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훌륭한 심부름꾼인 종북은 아이를 침대로 이송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청광묵으로 이민규는 갑자기 청광묵을 들었다 내려놓는데요. 본인 이외에 아이가 생겨서 질투하는 걸까요? 라플라스가 출산을 마친 병원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알로가 머리가 사라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드루이드인 초이스가 신체 재생 마법을 시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입니다. 신체 재생 마법이 마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군요. 초창기 멤버였던 알로의 장례식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소환 마법사인 토피너나떼가 마을에 합류했습니다. 토피너나떼는 소환사의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소환 마법을 구사할 수 있었죠. 마법으로 제작하는 마법 포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동물 조련에 일가견이 있는 김엑스트라는 이름을 버드로 개명하였습니다. 도시 아래에서는 실크를 제작하기 위한 나무 재배가 한창인데요. 아무리 재배를 해도 실크를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누에가 나오지 않네요.
모두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크를 구하러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에 도착했지만 실크 관련 아이템들은 하나도 팔고 있지 않네요. 두 번째 도시에서는 실크는 없었지만 우리 도시에서 얻을 수 없었던 누에를 팔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챙겨온 룩스털 파카도 팔아주고 누에도 넉넉히 사오겠습니다. 그렇게 누에를 구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좀 귀엽게 생긴 것 같습니다. 엘프슈는 이 누에들을 이용해서 실크를 제작하기 시작하죠. 우리 누에들이 품질 좋은 실크를 생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날은 나무를 캐고 있던 아론이 나무 괴물한테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제로는 쓰러진 아론을 도와주러 온 것 같은데 어째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가사까지 나서 상황을 정리하고 다친 아론은 치유마법사들이 치유해줍니다. 언제부터 없었는지 오른다리가 없던 아론은 초이스가 신체 재생 마법을 사용해 주었고 다행히 이번에는 제대로 마법이 작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위험했던 전투를 살펴볼까요? 소환사 토피넛 라떼의 마법 포탑과 마력질에 정령까지 소환했는데요. 정령 사이즈가 칼팟보다 크네요. 마력질에는 아직은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웨이브는 무난하게 막아줬는데요. 구역 설정이 안 되어 있던 골렘 사시즈코차가 시체를 옮기다 적군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도시 안으로 진입하는데요. 적군의 어떤 마법사가 문 사이에 정령을 소환해서 문이 안 닫히게 막아버렸습니다. 도시는 처음으로 대규모의 적군을 도시 안으로 허용하고 말죠. 그래도 수많은 전투로 여러 경험이 쌓인 도시의 주민들은 쉽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싸워서 결국 승리를 얻어냅니다. 멋쩍은 듯이 서 있는 사시즈코차가 보이네요. 누구도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마침내 누에들에게서 실크가 생산되었고 성 안에는 귀족 가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만들기가 어려운지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완성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열심히 귀족 가구를 만들던 중 도시 외곽에서 전투가 발생했는데요. 우크 종족과 아군 세력의 전투였습니다. 서로 싸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 전투로 인해서 도시에 조금씩 피해가 가고 있네요. 칼팝을 날려보내서 조금 도움을 줄까 했는데요. 원거리 공격이 아닌 갑자기 드래곤 프레스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아군 세력과는 척을 지게 생겼군요. 결국 성을 감싸고 있던 성벽도 일부 부서지고 맙니다. 어째서 중간에 껴있는 우리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 와중에 우크 한 마리를 납치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이 친구를 납치한 이유는 잠시 뒤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이후 엄청난 고리 도시 외곽을 덮치고 치복씨는 마법진에서 한 가지 마법을 발동하는데요. 치복씨의 마법으로 도시 주변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닥의 전투 흔적들도 물에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화장터에 넣지 않고 자연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노르지. 드루이드 초이스의 신체 재생 마법은 한 번의 사고를 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나이가 있어서 요통을 앓고 있는 케빈의 허리에 신체 재생 마법을 사용해봅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도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네요. 마을 아래의 빈 공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시 중앙의 집세체를 철거하는데요. 심하게 많아져 관리가 어려운 각종 자원들을 여기저기 뿌려놓다 보니 좀 지저분해 보여서 도시의 정중앙에 공용창고를 제작하고 있는 것이었죠. 다소 간단한 건물이라 제작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제작해왔던 귀족 침대를 드디어 완성했고 이 도시의 영주인 치복씨와 부인인 노르지가 이 귀족 침대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법공학소의 구석에서는 무엇인가를 제작하고 있는 아가사가 있었고 제작된 이 물체는 뭘까요? 헬레는 이 물체를 집어들었더니 얼굴 옆에 작은 표식이 생겼습니다. 이 돌은 아이템을 인챈트할 수 있는 보석이었는데요. 헬레는 연습 삼아 남아있는 반지 하나에 인챈트를 걸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반지에는 피해 증가 12%가 추가로 붙었네요.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주민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잡아온 오크를 주민으로 합류시켰는데요. 이 오크를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사령술사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즉 네크로맨서인데요.
시체를 부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마법사죠. 마침 며칠 전에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빨간 녀석들 또다시 마을을 습격했었습니다. 이제 질릴 정도네요. 이번에는 정말 아무 피해도 없이 사격과 마법으로만 적군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도망치는 적군들에게는 치복씨가 여지없이 칼을 꽂아버리네요. 아무튼 저번의 전투로 이렇게 많은 시체가 쌓였는데요. 네크로맨서를 테스트해보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우선 인간은 당연히 마법이 통할 것 같아서 우리를 종종 괴롭혔던 나무괴물부터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약간 범위를 가지고 있는 마법인 건지 바로 옆에 인간이 언데드로 되살아나 버렸습니다. 뭐 나무괴물도 되살려내는 데는 성공했네요. 이 나무괴물은 도시의 입구에 방어용으로 세워놓기로 했습니다. 네크로맨서 나무럭은 누구의 언데드를 추가로 살려내고 떨어진 시체들로 만화를 보충했습니다. 도시의 주민들은 언데드를 보고 혐오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 혐오감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언데드들에게 헬멧을 씌워 주었습니다. 큰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이 언데드들은 시전자의 마력이 소진되지 않는 한 무한하게 일을 합니다. 배가 고프지도 피곤하지도 않죠. 아직 언데드를 운영할 수 있는 만화가 충분해서 두 구의 언데드를 더 부활시켰습니다. 이 언데드들은 나무럭이 잠든 동안에도 지치지 않고 도시의 자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복씨는 언데드가 못마땅한지 헛구리를 하고 있네요. 며칠 뒤 고급스러워 보이는 화이트 드래곤이 도시의학에 등장했고 우리의 드래곤 조련 사버드가 또 다시 용조련을 시도합니다. 한 번에 성공할 리는 없지만 버드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안 그래도 많은 종족들이 함께하는 도시는 언데드까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도시에는 앞으로 무슨 일들이 생길까요?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중세의 어느 도시. 전루갈규라는 새로운 아르고니안이 마을에 합류했고 지난 화에 등장했던 화이트 드래곤도 조련에 성공하였습니다. 칼팝에게는 드디어 드래곤 친구가 생기게 되었죠. 도시의 첫 아이였던 이민규는 드디어 어린이가 되었는데요. 성장을 하면서 강화하고 싶은 기술과 특성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의 많은 부분들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외부인들이 쉬어가던 숙소를 폐쇄하고 의류를 만들던 제작소는 식당의 2층으로 옮겨버렸죠. 성과 도시를 나누던 벽을 해체하고 뼈를 저장해 두었던 저장소의 위치도 옮겨주었습니다. 해골이 뼈를 들고 옮기는 모습은 좀 귀엽네요. 다시 외부인들의 숙소와 작업소를 정리한 뒤 하나의 건물로 합쳐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석재 가공소도 옮겨줄게요. 언데드들은 무언가를 제작하거나 할 때 배고프거나 피곤하지 않으니까 아주 좋은 제작 수단이 됩니다. 이민규는 해골한테도 말을 거는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선입견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작업소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주민들은 한쪽의 도시벽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HG를 타고 자원을 옮기는 해골도 보입니다. 도시는 계속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적 다툼을 벌인 토피넛라떼와 제로. 토피넛라떼는 사교적 다툼에서 왼다리를 잃고 마는데요. 도대체 어떤 다툼을 벌인 거죠? 아무튼 초이스는 이런 토피넛라떼에게 신체 재생 마법을 시전하는데 성공합니다. 나무 괴물과 싸우느라 다친 바론에게도 신체 재생 마법을 시전해주죠. 최근에는 그래도 실패한 적이 없네요. 도시에서는 장비의 인챈트를 위해 경이의 보석을 제작하고자 하나 너무 많은 비치옥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정예 멤버 몇 명은 비치옥을 구매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죠. 마을에 찾아온 상인과도 적극적으로 거래를 해줍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비치옥을 판매하는 마을은 없었고 우선 확보된 비치옥으로 먼저 인챈트를 진행해보기로 하죠. 아가사는 재료들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와 이거 정말 비치옥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이로운 보석을 반지에 인챈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확실히 왜 경이로운 보석인지 알겠네요.
인챈트 결과물이 상당히 경이롭습니다. 치복씨는 제일 먼저 이 반지를 착용해 보기로 했고 몸에 엄청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가능한 대로 비치옥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인챈트를 해야겠습니다. 도시의 아기였던 청광목이 성장하여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에 어린이가 생긴 도시, 새로 지어진 주민들의 숙소에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죠. 도시의 성에는 새로운 가구들이 들어섰는데요. 도시의 정예 전사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죠. 치복씨는 성의 이름을 김보크마시성으로 정하기로 하였고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생각했던 김크보크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치옥이 많이 필요해진 마을은 한 가지 전직서를 큰돈을 주고 구매해왔는데요. 기존의 인챈터인 가이핀이 죽게 되면서 그 인챈터를 대신할 새로운 인챈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마법적, 육체적 재능이 없었던 수연에게 아케인 통찰의 보석을 활용해서 마법적인 재능을 부과하였고 인챈터 전직서를 읽음으로써 인챈터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만화를 사용해 원자재를 변환시킬 수 있게 되었죠. 벽돌을 사용해 벽돌을 만들어냈네요. 치복씨는 본인이 착용하고 있던 인챈트 반지를 빌려주기로 합니다. 다른 마법적인 장비들도 모두 수연에게 몰아주었죠. 그렇게 만화가 될 때마다 변환 마법을 사용해봤지만 아쉽게 비치옥은 나오지 않네요. 그때 마침 비치옥을 얻을 수 있는 임무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펜리르가 있는 지역에 도착했고 이미 펜리르에게 사냥당한 많은 시체들이 보였습니다. 펜리르는 우리 병사들을 향해 맹렬히 돌격했고 소환사들은 정령들을 소환해서 펜리르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리곤 방어 파일론까지 소환해서 집중 공격을 시작하죠. 생각보다 빠르게 제압된 펜리르였습니다. 아주 약간이지만 비치옥을 얻게 되었네요. 하지만 비치옥을 얻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치복씨는 채굴 능력치가 높은 몇 명의 사람들을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새로운 지역에서 주민들은 폐허의 일부를 이용해서 간단한 집을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비치옥 채광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마을에서는 드래곤이 배회 중이라는 알람을 받았는데요. 저번에 드래곤 레이드로 상대한 전적이 있던 비치 드래곤, 이번에도 다른 녀석이 도시 외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치 드래곤은 길들이면 비치가 나올까요? 꼭 길들여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비치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임시 채광 정착지에는 사무라이의 습격이 왔습니다. 또 이 빨간 녀석들이군요. 마법사들은 펜리르 때와 동일하게 정령을 소환해서 접근을 막고 뒤에서 마법 포탑으로 사무라이들을 손쉽게 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치옥을 모았지만 이 정착지에서는 이 이상의 비치옥은 얻기 힘들어 보이네요. 도시 주변에 있던 비치 드래곤이 먹이 때문에 수연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우선 수연은 도시 안으로 피신을 시켰고 우리의 종복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네요. 칼팝과 펩사이신이 비치 드래곤을 막기 위해 나섭니다. 그러다 갑자기 도시 안으로 진격하는 비치 드래곤. 근처에 있던 라플라스는 빠르게 정령을 소환해서 비치 드래곤의 진입을 막고 드래곤과 합심해서 비치 드래곤을 막기 시작합니다. 밀려나온 비치 드래곤이 정착민들을 노렸지만 더 싸울 힘이 없는지 쓰러지고만 해요. 아가사는 이런 비치 드래곤을 구조해서 동물우리로 데려갑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마음에 감동했는지 어느 순간 보니깐 갑자기 마을에 합류되어 있는 비치 드래곤이었습니다. 이름은 옥기린으로 지어주었죠. 인챈트 재료가 모인 마을은 한 번 더 경이로운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치복씨의 투구에다가 인챈트를 하기로 하죠. 화이트 드래곤의 컬러를 모티브로 경이로운 보석이 박힌 장비는 하얀색 염색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 확실히 멋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치는 언제나 부족했죠. 이웃 엘프 마을에서 구매해온 비치 나무 종자로 비치를 재배하기로 한 마을입니다. 빨리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인챈트에 집착하는 이유는 중세 시리즈의 최종 목표인 보스레이드를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도시의 이종족, 드래곤, 인간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만 했죠. 주민들을 위한 갑옷도 필요했던 터라 근처에 강철을 만들고 있는 약탈자들을 습격했습니다. 소환 마법만 있다면 무서울 게 없었고 실제로도 그랬죠. 엄청난 자원을 쉽게 얻게 된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도시 밖에 집결한 적 병력. 병력을 줄여보고자 소환 마법사 4명이서 적군의 한가운데 각종 소환수들을 소환했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고 점화 마법을 걸러나갔던 노르지는 문 앞에서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언데드 한 마리를 희생양 삼아서 구해오는데 성공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못하고 적군들이 돌격했죠. 평소같이 막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주민들이었지만 근접 전사들이 막고 있던 군은 마법에 의해서 치복시가 밀리면서 뚫리게 되었고 옥기리는 인간 사냥 상태 이상에 빠져서 조금만 있으면 꿀이 주민들까지 해치려는 참이었습니다. 적군을 막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광란의 옥기린을 더 상대해야 했고 도망치는 이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원거리 사수들도 그들의 뒤를 따랐죠. 적군의 화살 하나가 이케니케니케에게 명중하면서 미케니케니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로, 전루 갈표, 아우, 그리고 드래곤, 옥기린까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습격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아니랬던 것일까요? 아직 이전 전투의 참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중세 도시 깅크보크. 싸늘해진 동료의 주검을 옮기는 주민들이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하호 떠들고 웃던 동료들이 목적도 모르는 습격 때문에 참혹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부서진 도시의 체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4명에게는 미안하지만 마을을 위해서 조금 더 삶을 지속해야 했고 네크로맨서 나무럭은 이 죽은 4명을 언데드로 되살려냅니다. 그렇게 사망했던 4명은 다시 도시를 위해 일하게 되었죠. 언데드는 치료, 조련, 사교, 예술, 지정능력 작업은 할 수 없었고 마법사였던 미체니체니체도 마법적인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어서 나무럭은 남은 마법을 쥐어짜내 죽은 비치 드래곤 옥기린도 언데드 드래곤으로 부활시켜버렸습니다. 인간을 향했던 분노의 죗값으로 마을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을에 기생충까지 퍼져서 병원에 사람이 더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정리하는 작업도 예상보다 더 느리게 진행되었죠. 나무럭은 4명의 언데드와 한 마리의 드래곤을 유지하느라 지속적으로 만화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시체 흡수를 통해 만화를 회복하거나 장비의 힘을 어느 정도 빌려야지만 이에 언데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유한 만화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아이템을 더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헬렌은 아케인 제작대로 은을 무려 2000개를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뒤 아케인 제작대에서 엄청난 마력이 튀기 시작하더니 며칠 뒤 헬렌은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는 지팡이를 제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들이 입는 옷도 만들기 위해서 아케인 제작대를 또 가동하는데요. 사실 아케인 제작대는 제작 속도는 빨라도 만화가 많이 소모됩니다. 만화 포션을 먹어서 만화를 채우는 헬렌. 이런 과다 복용으로 드러눕고 말았네요. 그래도 무사히 옷을 완성하고 나무록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만화가 떨어지기는 하나 가끔씩 만화 포션만 복용해준다면 이제 언데드가 사라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노르지는 적들의 시체에 불을 찌르고 언데드가 된 4명의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이렇게나마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민들은 지금의 불안한 방어벽을 더 전략적으로 구축하고자 도시를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주민들 숙소 하나를 정리하고 나무 가공소에 위치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가공소가 있던 자리의 건물은 모두 밀어버렸죠. 그 아래쪽에 있던 의류 제작소의 잔재도 마저 정리해주는 와중에 라플라스와 엘프슈가 헤어졌다는 알람이 뜹니다. 우연히 이 세 가족이 걸어가는 장면이 잡혔는데요. 청광목은 자신의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방어벽을 확장할 자리를 잡았고 치복씨는 방어벽을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갑니다. 다음 세대의 방어벽이 건설되는 순간이었죠. 밤에는 언데드들이 건설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의 알람이 들려왔고 도시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합니다. 한창 바쁜 시기에 주민들은 몽겨눕고 말았죠. 나무록은 이전에 언데드로 활동하던 해골 한 구를 더 깨웁니다.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치복 씨의 아내인 노르지가 흑사병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치복 씨는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않네요. 나무록은 이런 노르지를 언데드로 부활시켜서 조금 더 마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런 질병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은 병원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록은 여러가지 마법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비들의 유지 보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장비 수리 마법을 배워 지속적으로 사용해주기로 하였죠. 장비 수리 마법을 사용하면 착용하고 있는 장비의 내구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팽도 하나의 마법 스크롤을 제작했고 헬렌은 이 마법을 습득합니다. 습득한 마법은 메테오로 지정된 위치에 운석을 떨어뜨리는 마법이었습니다. 이 마법으로 금이나 철 같은 원자재들도 얻을 수 있죠. 사실 비치옥을 원하긴 하지만요. 비치 나무의 상태도 볼까요? 날이 차가워지면서 아예 성장을 멈춘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모여서 한 가지 마법을 시전합니다. 마법으로 인해서 도시에는 폭염이 시작되었죠. 다시 비치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첫 비치나무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이로운 보석을 제작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원들이 모였고 아가사는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경이로운 보석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이로운 보석은 치복씨의 방어구에 인챈트해주기로 하죠. 치복씨는 이제 100세기 제사가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정도 비치옥으로는 도시가 강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엄청난 크기의 비치나무 농장을 제작하기 이릅니다. 많은 주민들이 나서서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고 치복씨는 과거의 잔재들을 지우는데 집중했죠. 이 때문에 다시 벽돌이 많이 필요해진 도시는 대리석을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방어벽을 활용해 볼 때가 왔습니다. 주민들은 각자의 위치를 잡았고 소환사들은 첫 번째 구역에 소환수를 소환하죠. 첫 번째 구역에서는 소환수들이 좁은 입구를 활용해서 적군의 진입을 저지하고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수많은 소환수들 때문에 적군은 진격하는 게 불가능했죠. 어쩌다가 빠져나온 한두 명은 주민들의 화살 세례를 맞았습니다. 도망가는 적군들의 뒤로는 옥기린이 날아가서 처리해주고 혼자 적들을 상대하는 게 버거워 보여서 펩사이신까지 함께 가세합니다. 그렇게 새로 바뀐 방어벽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이제 이 널브러진 시체들은 나무록의 좋은 만화 충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중에서 능력치가 괜찮아 보이는 시체 한 구를 언데드로 되살렸죠. 공격을 왔던 적군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도시를 위해서 일해줄 겁니다. 드래곤뿔을 작업소로 가져가는 레샤. 밤낮 없이 무언가를 제작하는데 열중하는데요. 드래곤뿔로 만든 드래곤소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치복씨는 이 드래곤소드를 장착하고 인챈터인 수연은 이런 치복씨의 무기에 강화 인챈트까지 걸어주었죠. 새로운 무기를 테스트해보는 치복씨. 놀랄 정도의 좋은 성능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에도 인챈트가 필요해 보이네요. 주민들은 이 넓은 경작지에 비치나무 심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비치옥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치복씨는 상단을 꾸려 다른 마을과 거래를 나섰죠. 치복씨가 다른 마을로 출발한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최종 목표 중 하나였던 죽음지기가 소환도 안 했는데 도시를 습격한 일이었죠. 죽음지기는 나무럭과 같은 네크로맨서의 최종 단계로 수많은 언데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죽음지기의 해골들은 도시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분주하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나무럭의 언데드들을 너무 많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노출이 된 걸까요? 소환사들을 원정을 보내는 바람에 입구에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건 헬렌의 수호령뿐이었지만 금방 당하고 마네요. 그래도 해골 특성상 몸은 약하다 보니 주민들의 공격에 쉽게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대형 해골까지 도시로 공격해옵니다. 대형 해골은
원거리 공격까지 구사했고 주민들의 화살 세례를 버티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드래곤 몸빵에 아가사 조합을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웨이브를 막아내고 나니 갑자기 도시의 안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럴 수가. 이 녀석들 벽을 부수고 도시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눈앞까지 들이우고 말았죠. 주민들은 빠르게 전열을 갖추고 드래곤들은 갓 보스들을 한 마리씩 맡았습니다. 아가사랑 싸우는 죽음지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제압되었는데요. HG가 아가사의 옆에서 한 건 했네요. 나머지 대형의 골도 잡아내는데 성공한 도시는 모든 죽음지기 레이드를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보상은 생각보다 단촐해서 실망이지만 특이한 마법적인 광물을 잔뜩 얻게 된 도시였습니다. 부서진 문도문이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쪽에 문을 열어놨던 게 악수였군요. 이번 기회에 새로 지어진 병원도 이용해보고 좋네요. 치복씨도 열심히 원정을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습격보다는 식중독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요. 하나 기념할 만한 일이 생겼는데요. 화이트 드래곤 캡사이신이 드래고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무려 유정란이고 40일 이후에 부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린 드래곤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이상하게 비치나무를 수확하지 않는데 점점 비치옥이 늘어나는데요. 아마 옥기린의 드래곤 비늘은 비치옥으로 떨어지는 듯합니다. 또다시 경이로운 보석을 하나 제작해주었고 레샤는 이번에 드래곤 비늘을 활용해서 하나의 방어구를 제작합니다. 아가사가 이 방어구를 장착했는데요. 갑옷하고는 따로 착용할 수 있는 보호구 느낌이었네요. 헬레는 아가사의 투구에 경이로운 보석을 인챈트 해줍니다. 드디어 아가사도 백색의 기사가 되어가고 있군요. 안개가 자욱한 중세 도시 김크보크. 안 좋은 기운이 가득하나 싶었는데 도시의 폭염과 심각한 정신 파동, 일식이 한 번에 찾아왔군요. 사실 다른 것보다 비치옥이 자라기 위한 햇빛을 가린 게 킹받네요. 그래도 어느새 비치옥은 점점 쌓여갑니다. 언데드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입니다. 도시의 작업장에서는 또 땅굴을 타고 곤충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3마리의 드래곤은 작업소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곤충은 아니지만 상당히 귀찮게 하는군요. 채굴기도 하나 부서졌습니다. 곤충이 된 해리와 KTK가 있는데 어떻게 설득이 안 될까나요? 드래곤의 공격을 피해 빠져나간 한 마리도 정리해주고 뒷정리는 역시 언데드들이 담당합니다. 습격을 정리하던 중 밖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서 봤더니 도시 외곽에 또 다른 비치 드래곤이 등장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버드는 비치 드래곤을 길들이기 위해 나섰고 또 비치 드래곤을 화나게 하고 말았죠. 우선 주위에 있던 옥기린과 드래곤 2마리를 더 불러왔고 주변을 걸어가던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비치 드래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드래곤 3마리와 주민들의 공격으로 어렵지 않게 비치 드래곤을 해치울 수 있었고 네크로맨서 나무럭은 죽은 비치 드래곤을 또 언데드 드래곤으로 부활시킵니다. 언데드 비치 드래곤 듐듐이는 같은 언데드 비치 드래곤인 옥기린과 함께 도시를 지키게 되었죠. 나무럭은 또 하나의 마법을 학습하는데요. 시체를 흡수하는 마법의 다음 단계로 대량의 시체에서 만화를 흡수하는 마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시체만 흡수하고 옷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해 보인다는 점이었죠. 나무럭은 이 유품들 위에 점화 마법을 걸어서 입지도 못하는 옷가지들을 태워버리기로 합니다. 며칠 후 땅굴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더 많은 수의 곤충들이 도시 외곽에 튀어나왔고 곧바로 도시 입구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방어선으로 몰려들었고 하던 대로 소환수도 소환하지만 곤충 등장과 동시에 마력 폭풍이 발생해서 마법을 쓰는 마법사들이 되려 피해를 입습니다. 소환수들이 곤충을 막는 장면을 보고 있다 보니 기능이 낮아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입구에 막혀있는 곤충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소환수가 없어질 즈음 옥기린을 보내서 입구를 틀어막고 아가사와 김치복이 나서서 곤충들을 도륙내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일단 방어선에서 물러났네요. 느긋하게 밥이나 먹으러 들어가는 주민들입니다. 그 와중에 도시 입구에
산책을 나간 건지 HG가 두드려 맞고 있네요. 아가사는 적을 때릴수록 체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디펜스 업무에는 제격이었죠. 어찌나 수가 많은지 쓰러진 곤충을 확인 사살하는 것도 오래 걸리네요. 무사히 HG도 구해냅니다. 마력 폭풍 영향을 받은 마법사들만 부상이 있네요. HG도 부상을 입었죠. 이제 남은 곤충들의 시체는 나무록의 훌륭한 만화로 치환됩니다. 나무록은 시체를 흡수하면서 만화뿐만 아니라 체력도 일부 회복하기 때문에 마력 폭풍에서의 걱정이 없죠. 곤충을 도축해서 나오는 키티는 얻지 못하게 되지만 도시 입구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치복씨는 케빈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노화로 인해 아픈 척추를 교체하고 동맥 경화 때문에 심장을 교체했더니 이 기관들로 인해서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무거운 갑옷을 입고 다니는 치복씨는 이런 능력치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치복씨 본인도 드루이드인 초이스에게 시술을 받기로 하죠. 이전에 신체 재생 마법으로 인해 머리가 날아가는 장면도 목격했지만 죽으면 언데드로 되살아나면 되겠죠. 다행히 총 4개의 부위의 시술을 완료하였고 이 재생 부위들이 자라나면서 사용되는 에너지로 인해 치복씨는 엄청난 허기에 시달리는 몸이 되었습니다. 치복씨는 회복 중인 몸을 이끌고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이제 비치옥 수급이 원활해져서 경이로운 보석이 주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본인의 무기에 경이로운 보석을 인챈트 해주었습니다. 엄청난 무기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도시에서는 마법 지팡이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마법사의 마력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마법 공격을 가할 수도 있었죠. 며칠 뒤 컨디션이 괜찮아진 치복씨는 한 가지 마법을 추가로 배우는데요. 바로 자신에게 오는 피해를 만화로 막을 수 있는 마력 방패 마법이었습니다. 언데드 한 마리를 데리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맞으면 만화가 줄어들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네요. 치복씨가 왜 이렇게 강해지는데 집착하는 걸까요? 이전의 보스레이드에서 얻은 불의 마법서는 이민규에게 아케인 보석으로 마법의 재능을 부여한 뒤 마법서를 습득하게 하였습니다. 이민규는 화염 마법사로 전직하게 되었죠. 도시의 첫 아이였던 이민규가 정식 마법사로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도시의각에는 또 한 번 비치 드래곤이 등장했습니다. 마을에 비치옥이 많은 이유일까요? 계속 비치 드래곤만 등장하는 건 이상하긴 하네요. 이번에는 치복씨가 도시의 마법사들을 소집했습니다. 과연 드래곤 없이 인간들로만 구성된 파티로 드래곤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비치 드래곤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대열을 맞추었고 치복씨와 아가사가 몸빵을 하며 전투는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소환수는 사용하지 않았죠. 공격을 시작하고 약 10초 정도 안에 비치 드래곤을 사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잡은 비치 드래곤은 도축을 하기로 했고 레어 드래곤 가죽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드래곤 가죽은 잘 말려서 옷감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비치옥은 꾸준히 수확되고 있었고 아가사는 언제나 경이로운 보석을 제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아가사 본인도 백색의 기사가 되었죠. 도시의 마법사들도 점점 더 마법적인 복장을 갖춰갔습니다. 능력이 없던 주민들은 최대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지원했고 엘프슈는 레인저로 전직함과 동시에 도시에서 제작한 트럼보아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레어 드래곤 옷감은 치복씨의 망토를 제작하는데 일부 사용해 주었죠. 치복씨가 이렇게까지 강해지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몇 주 전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특이한 하늘의 색깔. 도시의 외곽에는 커다란 번개가 치면서 무언가 소환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옥의 악마들이었죠. 악마들은 빠른 속도로 도시 안으로 날아와서 방문객들과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통과하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악마들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도시의 동물들도, 방문객들도, 주민들도 치복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악마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보는 것에 생명을 뺏어갔죠.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도시는 악마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이런 꿈을 꿨던 치복씨는 며칠 동안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한날은 옆 도시의 대마법사를 불러 이런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마법사는 실제로 몇백 년 전 악마의 습격이 있었고 한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죠. 하지만 막을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미리 지옥의 문을 열어서 이 악마들을 3시간 동안 막아내는 데 성공하면 앞으로 몇백 년간은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죠. 지복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부터 도시의 전투원들을 강화시키는데 심하게 집착했습니다. 도시에는 이제 비치옥이 충분해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경이로운 보석을 제작할 수 있었죠. 마법사들은 돌을 가공해서 마법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강해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에 도시 밖에서 거대한 뱀 2마리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가사는 본인의 강함을 시험해보기 위해 이 뱀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투. 역시 강해진 만큼 스킬까지 사용한 아가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뱀들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가사의 다리가 뱀의 공격에 뜯기고 말았네요. 아가사는 바로 병실로 이송되었지만 치료가 아닌 초이스의 신체 재생 마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아가사는 매우 중요한 도시의 전력이었거든요. 다행히도 머리는 뜯기지 않았네요. 뱀 한 마리는 또 죽으래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나무록의 언데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해리와 KTK와 지내기로 하였죠. 그동안의 보석 제작은 레시아가 이어받았습니다. 마력이 더 필요해진 나무록은 본인의 신발과 목걸이에도 인챈트를 해서 착용해줍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적 세력에서 습격이 왔습니다. 우선 모여있는 적군들을 향해 마법을 사용해보려고 입구에 모인 마법사들. 나무록이 먼저 적군들에게 고통의 한계라는 마법을 시전하는데요. 이럴 수가, 이런 많은 적군에게는 처음 활용해보는 마법인데 순식간에 적군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성능의 마법은 처음 보는데요. 적군들은 이런 고통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무록은 정말로 죽음을 관장하는 죽음지기와 같은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적군도 몸속의 만화가 폭발해서 죽고만 해요. 나무록은 이제 많은 언데드를 부리느라 부족해진 만화를 충분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비가 그친 아침, 화염 마법사 이민규는 이 시체와 장비들을 향해서 불마법을 난사하기 시작하죠. 잘 타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장비들이 어느 정도 타버린 후에는 타모니 인공강화법으로 도시에 비가 내리게 함으로써 상황을 정리해줍니다. 고통의 안개 마법을 사용할 기회가 또 왔는데요. 드래곤 숙소에 등장한 벌레들을 잡기 위해 건물 안에 마법을 사용했는데 흑사 리몰드판 화생 방울련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뒷처리는 종복들과 새로운 무기를 얻은 치복씨가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마법과 트럼보 도끼까지 얻게 된 치복씨는 예전보다 몇십 배는 강해 보이네요. 도시의 대마법사 헬렌에게는 마법소녀처럼 복장을 체인지할 수 있는 마법도 생겼습니다. 다른 지팡이보다 더 강해 보이는 타오르는 힘의 지팡이도 제작해주었죠. 이렇게 악마를 막을 준비를 시작하는 중세도시 깅크보크였습니다. 악마와 전쟁을 준비하는 중세도시 깅크보크. 오늘은 주로 전투 준비에 집중해봅시다. 그 전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나무록이 만화 조절에 실수했는지 우리의 언데드 드래곤 옥기린이 도시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언데드 드래곤은 균균이만 남았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드래곤이 도시에 생겼기 때문인데요. 캡사이신의 드래곤 알이 몇 개월의 기다림 끝에 부화한 것이었습니다. 알이 보이지 않아서 봤더니 이미 도시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군요. 아주 귀여운 화이트 드래곤입니다. 크기가 종복들 수준밖에 안 되네요. 아직 자라지 않아서 탑승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드래곤끼리 잠든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데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보니까 어머니가 칼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외부에서 알을 품고 도시에 합류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칼팝의 아이였군요. 도시 최초로 탄생한 드래곤 부부입니다. 마침 도시 안에 무단으로 들어온 퓨마가 보여서 화이트 드래곤 몰로헤아와 싸움을 붙여봤습니다. 앗케빈의 방해로 얼마나 강한지 확인을 못했네요. 어리지만
여느 드래곤들과 똑같이 자연 회복력은 좋네요. 도시외곽에 트럼보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트럼보는 아주 귀중한 자원인데요. 치복시의 트럼보 도피도, 엘프시의 트럼보 활도 모두 트럼보 불로 만들어졌죠. 치복시는 무리에서 떨어진 트럼보를 발견했고 아가사와 함께 따로 떨어진 트럼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마법을 모두 들은 치복시와 아가사가 트럼보를 잡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트럼보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었기에 나머지 트럼보들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두 명이서 모든 트럼보를 잡을 정도로 강해져 버렸네요. 덕분에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잡은 트럼보는 잠시 냉동고에 넣고 도축을 해서 귀중한 트럼보 뿔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시아는 지체하지 않고 트럼보 무기를 만들기 위해 트럼보 뿔을 챙겼죠. 식인 회색곰의 습격입니다. 와, 회색 곰수가 엄청 많은데요. 이번에는 균규미를 방패로 써서 치복시와 아가사만 이 공격을 막기로 했습니다. 인간과 다르게 정면으로만 돌진하는 곰들을 막는 게 어렵지는 않죠. 도시의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쌓인 시체는 종복들이 나서서 옮겨주는데요. 그때 아직 잡지 못한 회색곰이 등장했고 종복들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도시에 마법사가 많아졌다 보니 종복의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싸우다가 죽어도 금방 새로운 종복이 보충되죠. 곰의 입장에서는 호러가 따로 없겠네요. 마저 곰 시체를 옮겨줍시다. 청소도 잊지 말고요. 그리고 이렇게 쌓인 부패한 곰 시체는 나무록에게 좋은 양분이 됩니다. 박해 시체도 잊지 않고 치워줘야겠죠. 온전한 곰 시체는 도축해서 식량으로 쓰겠습니다. 마을의 한쪽에는 가공소가 들어섰습니다. 넘쳐나는 자원을 가공해서 손님들에게 팔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김보크마 시성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열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데드인 아론도 무언가를 만드는데요. 분위기를 띄워줄 피아노였군요. 주민들이 모두 모여 열심히 공사한 끝에 도시의 멋진 오락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언젠간 이곳에서 모든 주민이 행복하게 파티를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인프종족의 습격입니다. 방어선으로 이동하는 주민들. 세 방향에서 엄청난 수의 인프들이 돌격하는데요. 언제나처럼 소환수들을 먼저 만들어주고 나무럭이 고통의 한계로 들어오는 적들을 고통 속에 허덕이게 해주었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비명만 내지르는 적군들. 후속 병력들은 나머지 주민들의 원거리 공격으로 막아줍니다. 불을 쏘는 종족이라 그런지 멀리서도 유효타를 주긴 했네요. 이번 전투에서 총 3명의 적군을 납치해왔습니다. 뒷정리는 역시 종복들에게 맡겨주었죠. 물팽의 걸음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노화로 인해 백내장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드루이드인 초이스가 있죠. 물팽의 두 눈에 신체 재생 마법을 걸어줍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마법이지만 이렇게 노화로 인한 문제도 치료할 수 있는 엄청난 마법이었죠. 레시아가 제작하던 트럼보 무기가 완성되었고 하나는 아가사가 착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작한 본인이 착용해주었는데요. 왜 착용했는지 살펴보니 보석을 이용해 육체적인 재능을 얻었고 아가사가 제작한 기술서에 아가사 본인의 광전사에 대한 기술을 써내려갔고 레시아는 이것을 습득하여 광전사로 전직하는 데 성공합니다. 레시아는 아가사와 같은 스킬들을 얻게 되었죠. 아가사는 후임이 생긴 것에 기뻐하여 레시아를 1:1 교육해 주었습니다. 한 번만 교육을 받아도 레벨 4가 되었죠. 하지만 아가사의 교육은 레시아가 자고 있을 때도 이어졌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레시아. 심지어 인챈트 보석을 만들 때도 교육을 시도합니다. 약간은 피곤해진 레시아입니다. 여기 이 방문객을 소개합니다. 관계를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 보이는데요. 3번은 마을에 습격을 왔다가 언데드가 된 우리 주민이었습니다.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영혼의 의식은 약간이라도 남아있어. 먼 발치에서 손녀를 바라보는 3번. 손녀는 끝내 언데드가 된 할머니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세력간 전투입니다. 나무록의 적군의 길목에 고통의 안개 마법을 시전했고 길을 가던 적군들은 고통에 몸부림쳤죠. 아군을 도와준 나무록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쓰러진 적군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한 명을 포획하는데
성공한 나무로 나머지 시체들은 알아서 불타고 있습니다. 도시에 새로운 연인이 생겼습니다. 소환사 라플라스와 소환사 토피넌나떼가 그 주인공이었죠. 소환사 커플은 나무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소환수를 소환하고 나무록의 안개 마법으로 그들을 죽게 만들었죠. 이후 이 정령들을 도축하면 다수의 만화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토획한 4명의 적군들은 어느새 마을로 합류하게 되었고, 강인함의 코딧, 격투 기술이 높은 강선아, 실내 선호와 채굴의 짤랑구, 역시 격투 레벨이 높은 고래가 새로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보석을 통해 육체적인 재능을 부여했고, 아가사는 또 기술서를 만들어서 이 4명의 신병에게 배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케인 제작대에서 아가사의 원래 무기를 복제하게 만들었고, 헬렌이 아가사의 무기를 몇 개 복제했죠. 신병들은 아가사의 직업과 무기를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몇 가지 전투 기술서도 추가로 습득했죠. 한참이 지난 뒤 이야기이지만 이 4명은 아가사의 전투 기술을 그대로 물려받은 데다가 때리면 때릴수록 체력이 회복되는 능력 때문에 가히 엄청난 스펙을 보여줬습니다. 때려도 죽지 않는 좀비 같은 기사들이었죠. 트럼보를 잡을 때보다 더 강해진 2명은 듐듐이를 앞세워 습격도 단둘이서 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적군은 마법을 써서 안으로 들어왔네요. 마법사와 공수가 득실거리는 마을에 말이죠. 평범한 습격은 이제 도시의 위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언데드라는 이유로 고생해주고 있는 듐듐이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드래곤 둥지에 비치 드래곤알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 신성력을 가진 생물이라 그런지 언데드가 되어도 뭔가 다르긴 다르군요. 부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화기에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도시는 넘쳐나는 자원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 상인을 불렀습니다. 사교 능력이 높은 탐원이 거래를 담당했죠. 쓸모없는 물건을 팔았고, 그래도 자원이 줄지 않아서 일부는 선물로 넘겨줬습니다. 판매하기 위해 만든 제작물들은 팔지도 못했군요. 기술서로 부인들을 양성하던 아가사를 본 나무록은 비어있는 마법서에 본인의 네크로맨서 기술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아직 마을에 능력이 없는 인원은 아이인 청광목밖에 없었죠. 청광목은 보석으로 마법적인 재능을 부여받고 네크로맨서 기술을 습득합니다. 청광목은 나무록과 같은 네크로맨서가 되었죠. 아직 어린 나이지만 죽음을 이해하게 된 청광목입니다. 청광목은 네크로맨서 연습으로 죽어있던 나무 괴물을 되살렸죠. 악마와의 전쟁에서 도시를 수호할 가디언을 구한 셈치죠. 마을에는 재배한 비치옥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치옥은 꾸준히 재배 중이었고, 정령을 이용한 마법석 파밍도 잊지 않았죠. 경이로운 보석을 제작하는 속도가 재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는 아가사와 레샤가 동시에 인챈트 보석 제작에 나섰습니다. 어느새부터는 경이로운 보석이 몇 개나 쌓이기 시작해서 치복씨는 거의 모든 부위의 장비에 경이로운 보석을 인챈트했습니다. 치복씨는 레샤의 장비에도 경이 보석을 인챈트해 주었고, 레샤도 백세기 사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악마와의 전투를 눈앞에 둔 중세도시 다음화에서는 강해진 치복씨와 또 다른 골렘의 제자 악마를 상대할 전략과 중세의 병력들을 소개하고 드디어 악마와의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몇백 년을 주기로 이 세계에 강림하는 악마는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악마를 막는 방법은 악마들보다 먼저 마계의 문을 열어 이들을 퇴치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백 년간은 악마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죠. 악마를 소환하여 막기 위해 중세도시 긴크보크는 오늘도 도시의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시를 배회하고 있는 전설의 동물 디어르, 곰의 몸에 사슴뿔을 가진 동물이었죠. 치복씨는 본인의 강함을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이번에는 디어르 2마리를 혼자서 잡아보기로 하였죠. 모든 장비 부위에 인챈트를 완료한 치복씨는 국가권력급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가디언 클래스의 마법 때문에 피해를 받지도 않죠. 그리고 치복씨는 네크로맨서 청광목에게 디어르를 전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언데드가 된 디어르 2마리가 도시의 전력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도시 중앙으로 어디선가 날라온 화물 열기구가 내려왔는데요. 악마 소환의 불안함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불법 지라시였습니다. 대마법사 클래스의 오른 헬렌은 분주하게 아이템들을 챙겨서 이동하는데요. 그녀의 엄청난 마력을 집중시켜서 무언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돌덩어리, 바로 설치해 주었는데요. 아마 사시즈코차와 비슷한 골렘인 것 같습니다. 바로 골렘을 소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골렘의 이름은 유상진. 사시즈코차와 함께 마을을 수호할 예정이죠. 덤으로 옆에 있던 사시즈코차도 부족했던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로 합니다. 한편 도시의 외곽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마를 대비할 임시 전투기지인데요. 도시 안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들이 소실될 것을 우려하여 도시의 외곽에서 전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한 곳이 아닌 사방으로 곳곳에 전투기지를 건설해 주었죠. 오크들의 습격입니다. 공병을 앞세워 전진하는 오크들. 이번에는 아가사의 기사단이 출격해서 적군들을 막아주기로 합니다. 그 와중에 강선하는 상태 이상에 빠져서 진영을 이탈하네요. 첫 번째 공병과 후속 적군들은 역시나 쉽게 막아주었고요. 아직도 많은 적군이 주변을 배회 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순서대로 진격하는 적군들을 막아주는데요. 갑자기 짤랑구가 광난 상태 이상에 빠지고 맙니다. 광난에 빠진 상태로 적군에게 달려들어 싸우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는 아군은 코디색에 달려듭니다. 다행히 빠르게 제압이 되었네요. 나머지 적군들은 치복씨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광난에 빠졌던 짤랑구는 결국 과다출혈을 막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청광목은 이런 짤랑구를 언데드로 부활시켰고 짤랑구는 동료를 살해할 뻔한 대가로 언데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오크 녀석들 무슨 짓을 한 건지 도시 주변의 숲이 모두 타들어가고 있네요. 마을에 안개가 꼈을 때도 이 불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탐혼의 인공강우 마법으로 비를 내리게 해서 불을 꺼주었습니다. 주변 숲이 모두 타버렸군요. 적군을 막았으니 이제 제작을 이어가야죠. 아니, 불을 끈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숲을 불태우고 싶어하는 배후성이 있는 걸까요? 탐호는 또 인공강우 마법을 써주었죠. 그래도 비를 내려주면 빠르게 불이 제압되긴 합니다. 유상진의 강화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업그레이드가 끝난 유상진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뭔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골렘의 모습이네요. 사시즈코차와 그들만의 대화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날 밤 유상진의 위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야생의 멧돼지를 사냥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럴 수가 무슨 독데미지처럼 순식간에 여러 번의 공격이 가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격 외에 신체를 부패시키는 마법이 포함된 듯합니다. 반면에 유상진은 약간 긁힌 정도로 싸움이 끝났네요. 전투기지를 공사하고 있던 곳에서 나무괴물이 소환되었습니다. 다행히 퍼플 드래곤 칼팝이 주변에 있어서 제압이 가능했네요. 청광목은 이 나무괴물도 도시의 전력으로 흡수합니다. 전투력이 높은 언데드들을 4마리나 확보했네요. 도시에 악마가닥 재배가 한 차례 완료되었고 아가사는 악마가닥으로 옷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치복씨는 이미 빨간 내복을 세트로 갖춰 입었죠. 상위 늑대 무리의 습격입니다. 정통적인 방법으로 도시를 방어하려고 했으나 일부 늑대들은 도시 뒤로 돌아갔고 기능이 낮은 종복이 뒷문으로 걸어나가면서 늑대들의 어그로를 다 끌었습니다. 주민들은 급하게 도시의 뒤쪽으로 이동하는데요. 기껏 잡아놓은 언데드들이 이번 전투로 소모된다면 타격이 매우 큽니다. 모든 원거리 격수들이 도시를 침범한 늑대들에게 일괄적으로 공격을 퍼붓습니다. 아 근데 이거 대치를 잘못하면서 아군을 공격하는 장면이 연출되네요. 앞쪽은 골렘들과 치복씨가 막아주는데요. 유상진은 원거리 공격까지 가능한 골렘이었군요. 어쨌든 피해는 좀 있었지만 모든 늑대를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비치 드래곤의 아래서 아기 비치 드래곤이 탄생했습니다. 드래곤들로 북적북적해졌네요. 언데드 드래곤에게서 탄생한 신비한 광경입니다. 마침 비치 드래곤 이야기를 하니까 또 비치 드래곤이 도시 외곽에 등장했는데요. 몇 해 전부터 이상하리만치 비치 드래곤이 자주 등장합니다.
치복씨는 이번엔 혼자 드래곤을 사냥하기 위해 나서는데요. 쿨강화와 마법을 두른 치복씨는 이제 드래곤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강화를 위해서 비치 드래곤을 도축하기로 하는 치복씨. 드래곤 가죽과 드래곤 뿔을 잘 모아줘야 하죠. 아니 칼팝, 대체 뭐하는 거죠? 동족의 살을 먹고 있습니다. 신성한 드래곤이긴 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동물이라는 거죠. 이전에 들어온 드래곤 가죽을 얻을 수 있는 임무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2명의 소환사 커플과 치복씨는 짐을 챙겨서 습격을 나섰죠. 그렇게 도착한 사냥터에는 또 비치 드래곤이 보입니다. 무려 에이션트급 드래곤이라고 하네요. 적군들은 소환사들의 소환수로 가볍게 처리해주고 치복씨는 에이션트 비치 드래곤과 1대1을 시작합니다. 소환사들의 마법 포탑도 치복씨를 도와주네요. 이번에도 아무 피해 없이 에이션트 드래곤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임시로 주변의 화염을 제거해주는 치복씨. 그리곤 빠르게 드래곤들의 시체를 도축하기 시작했고 에이션트 드래곤의 시체도 도축해줍니다. 이제 이 불구덩이 속에서 도망쳐볼까요? 실로 어마무시한 양의 드래곤 가죽들이 보급된 정착지였습니다. 아가사는 드래곤 가죽으로 추가 방어구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레어 드래곤 가죽은 마법사들에게, 일반 가죽 방어구는 전사들에게 입혀주었죠. 남은 악마 가닥으로 주민들의 복장을 모두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치복씨는 아가사의 빨간 내복과 레샤의 내복도 인챈트해 주었습니다. 이제 비치욕이 넘쳐나기 시작해서 경이로운 보석을 제작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죠. 전투를 위한 스크롤 제작도 잊지 않았습니다. 만화석은 반대로 부족해지기 시작해서 만화석 농장을 더 운영하기 시작하는 도시였습니다. 주민들은 도시 외곽의 동물들도 모조리 조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악마를 대비한 전략이었죠. 이렇게 악마와의 전쟁 준비를 하는 한편 도시에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대마법사 헬렌이 2번째 아이를 낳았고 이름은 도란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소환사 아플라스도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버지인 토피너나떼가 직접 옮겨주네요. 아이의 이름은 티브린. 마을에 귀여운 아이가 2명이나 생겼습니다. 치복씨는 또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아가사 기사단의 고래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진심 이번 시리즈의 치복씨는 도시의 영주라서 그런지 인기가 많네요. 이번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날 도시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모여 파티를 즐겼습니다. 악마와의 전투 전 마지막으로 즐기는 유흥이었죠. 그럼 이제 악마와의 전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도시에 필요한 건 전력 파악과 전략이었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 3시간만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많은 곳에 임시 전투기지를 건설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악마의 시선을 분산시킬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을 노리는 악마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일반 동물들도 최대한 많이 조련하였습니다. 백색의 기사단 3명은 대부분의 장비에 경이로운 보석, 인챈트를 맞췄고 트럼보 도끼로 무장을 했습니다. 아가사의 기사단도 필요한 전투 스크롤을 모두 익혔죠. 이 근접 전사들은 이곳에서 악마들을 막을 겁니다. 작은 입구로 들어오는 악마들을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할 예정이죠. 엘프슈는 마법사들을 지원할 예정이고 물팽은 아기들을 데리고 이번 전투에서 피난을 갈 예정입니다. 마법사 10명의 부대는 대마법사 로그와 아케이누드로 무장을 했고 마력 방패까지 모두 둘렀습니다. 이곳에서 6명이 악마를 소환한 뒤 각자 위치에서 마법 공격을 가할 겁니다. 드루이드 초이스도 아기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받았죠. 네크로맨서 2명과 언데드 군대는 이곳에서 언데드 가디언들과 함께 악마를 토벌할 겁니다. 해리와 KTK도 언데드 군단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아이치즈와 멧돼지 가족들도 있네요. 골렘 2마리와 드래곤 5마리는 이곳에서 악마들을 상대하려고 하죠. 예정된 시간, 물팽과 초이스는 아기 2명을 데리고 도시를 떠납니다. 준비를 마친 마법사들은 악마를 소환하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떨리는 그 순간 하늘의 색이 변하면서 악마 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3시간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코탈에서 악마들이 소환되었고
역시 바로 주민들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일 가까운 근접 전사들에게 향한 악마들. 예상대로 좁은 공간에서 악마들을 공격하기 수월했습니다. 마법사들도 소환수들을 최대한 소환하여 악마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언데드 군단도 잘 싸워주고 있군요. 가디언이 방어하고 주변에서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 이런. 지나가던 행인들도 악마 습격에 휘말리고 말았네요. 그때 한 장면이 포착되는데요. 악마 하나가 무언가를 꼼치락하더니 치복씨의 여자친구인 고래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진 치복씨이지만 공격을 이어나갔죠. 놀랍게도 마법사들의 기지는 악마를 몇 마리 소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후속 따로 날아오는 악마에게 헬렌이 타깃이 되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조련한 야생동물은 악마들이 전혀 노리지 않았습니다. 드래곤들도 잘 싸워주고 있네요. 언데드 군단도 어느 정도 피해는 있었지만 한 차례 악마를 막은 듯 했습니다. 마법사들 무리도 모든 악마를 막는 데 성공했지만 대마법사 헬렌은 결국 악마의 공격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접 전사들도 사라진 고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사하네요. 드디어 악몽 같았던 3시간이 지나고 악마들은 모두 지옥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처참하게 이 세계에서 모두 죽었죠. 이제부터는 빠른 상황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헬렌 외에도 멧돼지 HG, 벌레 해리가 전투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언데드 중 4마리도 전투 중에 다시 한번 죽게 되었죠. 다행히 외곽에서 전투를 치른 덕분에 도시는 무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헬렌의 남편 수연마저 사망했고 이송 직전이었던 포피너나 때도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어딘가 크게 다쳐 있었고 병원은 다친 사람들의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윌리엄 네오쿠스도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죠. 다행히 피해를 입은 여행자 중 한 명은 숨이 붙어 있었고 구조하는 데 성공해서 치료해주기로 합니다. 청광목은 악마들의 시체로 가서 시체 소생 마법을 써보지만 역시나 먹힐 리가 없었군요. 악마를 다루기엔 인간의 마법적 지식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이민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버지인 수연을 관에 묻어주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동생과 둘이 남게 된 이민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치복씨도 든든한 동료였던 토피넛 라떼를 묻어줍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미쳐버리는 주민들도 생기네요. 그때 갑자기 한 가지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도시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정령의 습격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을 방문한 상인들이 정령들을 막는 걸 도와주었고 치복씨와 아가사는 빠르게 균열을 부수는데 성공합니다. 충격으로 아가사가 쓰러지긴 했지만요. 도시를 향한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도시 주민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코딘마저도 사망하고 맙니다. 남편인 토피넛 라떼를 잃은 라플라스도 결국 미쳐버리고 말았고 의외로 이민규는 비교적 담담하게 상황을 이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에 불을 밝힐 사람들이 없으니 도시는 한없이 어둡게만 보입니다. 다음날 백색의 기사단 레샤도 미쳐버렸고 자신의 선임격인 아가사에게 전투를 겁니다. 당연히 상대가 될 리가 없었고 순식간에 제압되고 마네요. 결국 아르고니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꼬리를 잘린 레샤였습니다.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을 갔던 물펜과 초이스가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잃은 도라는 라플라스가 젖동량을 해서 키우기로 했죠. 또 한 번 여자친구를 잃은 치복씨도 오늘은 잠자리가 매우 슬퍼 보이네요. 다음날 새벽 도시의 주민들은 열심히 싸우다 전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합동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으로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 모두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날이 밝고 치복씨는 악마들의 시체를 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의 시체에서는 많은 양의 마법석과 악마 비늘이 나왔죠. 도시의 방어력을 높이는데 활용해야겠습니다. 하루는 치복씨가 누군가를 배웅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네크로맨서 2명은 이 마을을 떠난다고 합니다. 네크로맨서가 있는 곳은 항상 죽음이 잇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견습 네크로맨서가 된 청광목도 나무록을 따라 수련을 떠난다고 합니다. 청광목의 엄마인 라플라스도 슬프지만 담담하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줍니다.
지복씨는 이들에게 마을의 귀중한 자산인 록스들을 내어주었죠. 덕분에 다리는 안 아프겠습니다. 언데드 드래곤 줌줌이도 이 네크로맨서들을 지키기 위해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악마 퇴치 후 몇백 년간은 안전해진 중세도시. 그럼에도 이 중세도시를 노리는 습격들은 계속될 테지만 그럴 때마다 주민들은 힘을 합쳐서 잘 막아낼 것이 분명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이렇게 중세도시 김크보크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